안녕하십니까. 주식경인 정도입니다. 와, 오늘 시장 최근 들어서 보기 힘든 낙폭이 형성이 됐어요. 사실상은 뭐 뚜렷한 내용이 있지도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요. 그냥 결론적으로 월요일 날 두들겨 맞았다면은 준비가 돼 있었을 거란 말이죠. 주말에 원체 부정적인 내용들. 근데 그것이 화요일 날 그것도 갭상승 나온 이후에 두들겨 맞다 보니까 뭐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의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황 부분을 월요일 날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기준에서는 화요일 기준에서는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장이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반등이 나올 것이냐. 지수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 지수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는 와, 시장이 깨져도 내 종목이 갑니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지수에 대한 의미가 없다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윤정두와 원래 함께 오셔서 주력주 위주로 포트를 채워 계신다면은 그럼 극대형주 위주에서 7, 80%, 55에서 70% 비중이 채워져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주도주에 대해서 지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뭐 결론적으로 깨질 거냐 안 깨질 거냐 시장이 그 기준을 놓고 보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극대형주의 아닌 일반 종목의 변동성 종목,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뭐 1조 미만 이런 종목 위주로 갖고 계시거나 1조 이상짜리더라도 시장의 영향력이 제한적인 종목을 갖고 계실 경우에는 지수의 변동의 기준은 대형주, 극대형주에서의 변동이기 때문에 의미 부여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을 조금 이제 차분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장 상황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수 기준이 잠시만요. 제가 전화를 받고요. 예, 제가 지금 무료 방송 중이라 온라인 방송. 네, 감사합니다. 네네. PD 선생님이 개편 문제 때문인지 전화가 왔어요. 자, 그래서 시황 기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출석 체크 한번 해볼까요? 내일 기준에 시장 강세를 띄어라. 그러면 어떤 기준을 잡을까? ITIT 갑시다. ITIT. 전기전자 업종 강해라. ITIT. 그들이 강해야만 시장은 강하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오늘 설명을 드릴 거예요. ITIT 한번 가시죠. 출석 체크하시고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시황 그리고 종목까지 지금 당장 우선순위로 들여다보셔야 될 종목까지 한번 들여다볼게요. 12월 첫 거래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계좌 빨갛게 되돌리려면은 전략 굉장히 중요시 잡아놔야 돼요. ITIT 갑니다. 자, IT. 능동적으로 출석 체크. 얼른 각 채팅방에 유튜브에도 올려주시고 각 채팅방에도 카카오톡방에도 능동적으로 시장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긍정적으로 마인드를 유지하시고 가셔야죠. 그렇게 해서 ITIT. 오케이. ITIT. 이쪽 채팅방에는 이거 시차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ITIT 아무도 안 눌러내. 03번 방에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야, 이거 출석 체크도 그걸 열심히 하셔야지. 그쵸? 화이팅! 열심히 하셔야지. 능동적이어야 돼요. 지금 이럴 때일수록 하고 계시면 안 돼. 그리고 제 생글생글 웃어버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약 올리시라고. 나 생글생글 웃어야지. 농담이 아니라 생글생글 웃을 겁니다. 왜? 지금 시장이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얘기해서 그렇게 힘든 장인가요? 그렇죠. 손실폭이 있으니 뭐 힘든 기준이 더 크죠. 뭐 시장이 무너졌는데. 근데 다시 차분히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죠. 시장이 2.52% 밀렸다? 73포인트 밀렸다? 여러분들하고 상관 있는 거는 여러분들 종목이 폭락이 오니까 문제되죠. 뭐 예를 든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아니 DB하이텍이 말이 됩니까? 고점 찍고 나서 DB하이텍의 경우 고점에서부터 79,000원 찍고 그러고 나서 훌쩍 미끄러져서 7만 원 초반까지 그냥 막 두들겨 맞았어요. 말도 안 돼. 근데 그날 개인들의 물량을 30만 주대 물량을 뺏어갔습니다. 주가는 밑으로 막 집어 던지는데 그러니까 손바닥이죠. 외국인 기관이 있는 거고 특히 이제 뭐 기관 쪽의 기준에서는 일부 매도가 있었고 외국인들은 밑에서 다 받아냈어요.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라도. 아니 내가 사서 좀 올리려고 탁 하는데 누가 막 매도를 해.
근데 개인 물량도 아니야. 보니까 뭐 기관 물량이야. 청산해야 될 것 같아, 쟤네들은. 응? 사상체대치 신고가니까 청산을 하는 물량. 사상체대치 신고가 아니라고요. 96년도 고점 8만 원대 있다고. 그거는 96년도고. 그때랑 지금은 시가총액이 다른데. 아니, 결론적으로 하여간에 집어 던지는 물량을 여러분들이 매니저야, 운영자야. 그래? 던져? 땡큐한데? 내가 위로 살라고 그랬더니 쥐들이 던지네. 오케이, 줘. 내가 다 받을게. 그렇게 해서 그날 7만 9천 원 찍고 그 다음날 음봉으로 훅 미끄러지는데 프로그램은 계속 매수 들어오고 말도 안 되게 계속 때려, 계속. 그러고 나서 개인들 물량 30만 주, 0.7%대 물량 뺏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DBA텍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또 말 같지도 않은 갭 상승 이후에 그냥 두들겨 맞는 거야. 말일 효과인지. 그러니까 말일 효과라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청산한 물량이 있었던 것인지 그동안 계속 매도 강도가 있던 한투에서 계속 때려버려. 그러다 보니 뭐 JP모건에서도 매도가 나왔고요. JP모건 11월 달에만 90만 주 이상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매도가 이제 뭐 한 15만 주, 예를 들어서 15만 주 나왔다 그러면은 나머지 75만 주? 그런 물량이 평균 단가 얼마? 6만 9천 원에 다 산. 6만 9천 원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막판에, 장 막판에 6만 7천 원대에서부터 요 라인에서부터 물량을 어처구니 없는 것들. 14만 주를 대샀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 24만 주에서 14만 주를 대샀어.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일 그러니까 새벽에 윤정두가 새벽에 보고 우리 VVIP 회원님들께는 올려드릴 텐데 예를 들어서 JP모건 제일 좋은 거는 JP모건이 매도야. 순매도. 순매도 이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아. 제일 좋은데 만약에 순매도 물량, 그러니까 매도 물량과 매수 물량이 순매도라고 표현해서 안 되고 매도가 많고 매수는 거의 없는 그게 오히려 나아요. 그게 오히려 낫다. 그리고 받아간 쪽은 별도로 또 받아가는 기준으로. 무슨 말이냐면요. 손바뀜의 흐름이 낫다라는 거 오히려. 손바뀜의 흐름이. 1차적으로는 손이 바뀌었다. 누구는 차익 실현을 일부 저점 물량 차익 실현하고 이번 달 우리 이거 운영 만기야. 마감할래. 차익 실현할래. 밑에 있던 물량 차익 실현할래. 뭐 손절은 아니니까. 최근에 잡은 물량을 정리할 이유는 거의 희박하죠. 그러니까 저점 물량을 차익 실현할래. 이렇게 돼. 1번. 그렇게 해서 JP모건이 예를 들면 JP모건이 그냥 매도야. 끝. 다른 쪽에 누군가는 샀겠죠. 근데 개인들은 산 게 별로 없어 오늘. 0.2% 수준. 한 달 동안에 9% 이상 매집이 됐는데 0.2% 물량 던지면서 지들의 매수 평균 단가보다 더 밀고 내려갔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나 매수 안 하고 있을래 해서 더 미끄러질 수도 있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불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시장이 과도하다라고 해서 돌려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렇다면은 그들이 들어 올리겠죠. 왜? 그들도 평가를 받으니까. 결론적으로 순매도, 매도, 일방 매도. 매수 매도해서 순매도가 아니라 그냥 매도가 월등히 많고 매수는 거의 없는 걸로. 그리고 두 번째는 시나리오의 기준에서 JP모건이 매도도 있고 매수도 있어. 근데 물론 뭐 매도가 많겠죠. 그랬을 때의 경우에도 이거는 부정적으로 해석을 안 한다. 왜? 월말 특성상에 정리할 물량 정리하고 새로운 포트 구성, 새로운 상품을 넣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러면 한동안 안 나오겠죠. 또 이 물량은. 그러니까 저점 물량은 희석이 된 거야. 해소가 된 거야. 이해되세요?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가 눌러놓고 개인들 흔들어서 밑에서 다시 받을래. 소설 써? 주가 조작해? 그건 주가 조작이죠. 주가 이빨 당겨놓고 개인들 쫓아오면 거기다 막 팔 거야. 그것도 자칫 잘못하면 주가 조작이 된단 말이에요. 펀더멘탈이 뒷받침돼 있고 그리고 누적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JP모건과 모건 스탠리가 아까 확인하니까 한 200만 주 정도 됐나? 200만 주 이상 250만 주인가요?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250만 주 만약에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그게 상장 주식 수의 5% 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200만 주 좀 넘더라. 하여간 그건 제가 우리 VBF 회원님들은 다시 조금 이따 차트 나와. 조금 이따 그 매집 그 창구가 나와. 그거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그들이 물량이 많은 쪽이 인위적으로 주가를 만지게 되면 그건 주가 조작이 돼요. 금융당국. 근데 이제 지극히 정상적인 종목에 시장 지수에 연동되는 인덱스 상품 같은 경우 그런 거 다 감안하고 액티브 펀드 감안해서 지극히 정상적인 수급의 기준에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유가증권 시장의 기준에 지수 퍼센테이지는 2% 빠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가 오늘 계좌 손실이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오늘 계좌 손실이 마이너스 3% 전후 수준이다. 조금 마이너스가 덜 났다. 그러면 사실은 지수가 뭐 73포인트가 빠지든 2,800이 되든 솔직히 상관없어. 여러분들 계좌 총 손실이 마이너스 3%면은 버틸만 하지 않아요? 왜? 뭐 지수가 2,800이야. 나는 3,000 넘기고 3,300 간다고 봐. 예? 그러면은 내 계좌 3%뿐이 마이너스 안 났으면 차분히 대처하면은 되돌릴 수 있겠죠. 그래서 주력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우리도 DB하이텍 갖고 있잖아요. DB하이텍의 비중이 그냥 얘가 20%까지 최대 채울 수 있습니다 했는데 40%, 50%, 막 70%야. 한 방에 10% 깨졌어. 근데 두들겨 맞고 생각해 보니까 아차 하는 거야. 그 아차라는 게 뭐예요? 테마주들 막 일단 따라 붙었는데 보니까 이거 알고 보니까 실적도, 내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니까 실적도 아직 검증이 안 됐고, 야 이거 성공하면 대박이랬는데 아직 그 성공이 좀 밋밋하고, 야 이거 메이저들이 외국 기관이 산 것도 없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면 이제 감당이 안 되죠. 이러면 거기에 신용까지 썼으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져. 그것만 아니라면 지수가 2% 밀렸어도 여러분들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또 다시 한번 코스닥 지수가 2.7%가 마이너스 났어요. 그죠? 2.7% 마이너스가 났는데 코스닥 지수가. 근데 이 2.7% 마이너스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계좌가 마이너스 2.7이야. 오늘 기준에 한 3% 빠졌어. 그러면 숨 쉴 수 있단 말이야.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시장 수익률 이상, 시중금리 이상의 수익을 내러 들어왔는데 뭐 하루 빠져버리면 머리는 아프지만은 뭐 내 계좌 손실률이 뭐 현금이 하나도 없다고 쳤을 때 현금 있으면 덜 빠지는 거죠. 이 정도야. 그러면 내 종목이 실적이 되고 누적 수급이 들어와 있고, 근데 시장 때문에 뭐 굳이 왜 공격적으로 시장이 다 밀려 있으면 쉬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 내가 그러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시장 등락률이면. 근데 그게 아니라 뭐 변동성이 큰 종목에서 어떻게 한번 해보려다가 자칫 잘못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고점을 잘못 잡아서 이렇게 미끄러져서 내 손실률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면 그게 감당이 안 돼. 시장의 지수 등락률하고 개별 매매하시는 분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시장의 지수 등락률하고는. 이 등락률의 기준은 주력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시장이 과연 진짜 이렇게 해서 깨져 내려가서 훼손되는 흐름이냐? 그게 언제까지 훼손될 거냐? 이런 게 중요하겠죠.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어쩔 수 없이 녹화방송 계속 보시면서 기준을 잡아야 돼요. 결론은 IT가 뭐 어제 오늘 방어가 됐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신다, 그건 아니에요. 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좀 이따 또 보겠습니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월요일 날 미국장에서 3%대 급등으로 또 올라가요. 차트 보시면 굉장합니다. 거래량 수반하고. 그런데 화요일 시간에서 지금 물론 뭐 뚜껑 열어보고 더 깨질 수도 있겠지만은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냥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그냥 뭐 테마가 불어서 이게 아니잖아요. 실적, 업황, 실적. 이것이 재평가가 되는 거죠. 갑자기 반도체 디램 가격이 갑자기 올라, 그건 아니에요. 재평가가 되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강세를 띠면서 다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강세를 또 잡아갈 수 있고, 그 흐름을 지속할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 연관성 좀 더 보여드립니다. 하이닉스의 연관성. 그러면 시가총액의 3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 대비 계속 덜 밀린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았다. 오늘 만약에 장 끝나고 나온 뉴스 내용 기준에서 일본에서 변종 바이러스 감염자가 한 명 입국해서 뭐 격리 조치됐다, 이 내용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그거 말고 뭐 전쟁 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지금 뭐 부담스럽긴 하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단 한 번도 시장의 추세를 과도하게 깨뜨린 적은 없어요. 코로나19 이후에.
예? 그만큼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에서 정책적인 부분을 돈을 뿌려대든 뭐 어떻게 하든. 결론은 그 심리적인 면이 안정화가 되면 거기서 전기전자 업종의 흐름은 강화될 수밖에 없죠.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쪽을 보는 거예요. 시장이 만등이 나오면 두 가지겠죠. 뭐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낙폭 과대주에 대한 가격 반발력. 근데 이 낙폭 과대주도요. 어떤 낙폭 과대주냐면은 거래량이 없어. 거래량이 안 실리고 주가만 확 밀렸어. 시장 영향 때문에 누군가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매수세가 없어. 실종이야. 매수세 실종. 매수세가 실종이 됐어. 근데 대형주의 경우에 평상시에 거래가 없어. 예를 들어서 대형주의 평상시에 거래가 없는 종목이 진짜 제한적인 물량으로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10% 빠져버렸다고 치면 이 종목은 메이저가 그냥 손 놓고 있어서 빠진 거예요. 그죠? 프로그램 쪽 뭐 이런 쪽에 물량 툭툭툭 나오면서 개인들도 투매 나오면서 굉장히 빨리 돌립니다. 근데 예를 들면 진단키트 같은 경우가 지금 뭐 강세 반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진단키트 종목의 시즌 같은 경우 2조 3천억씩 터졌어요. 그리고 EDGC가 7천억. 언제? 5월 14일 날 기준에. 그럼 랩지노믹스가 그때 당시에 5천억 전후. 수젠텍도 5천억 전후. 5월 14일 날. 그래서 네 종목이 4조가 터졌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10월 22일 날 슈마시스 상한가 갈 때 시젠 거래대금 400억, 500억. 랩지노믹스 300억 뭐 이렇게 나왔어요. 수젠텍이 얼마? 5천억 전후 거래되던 수젠텍이 60억. EDGC가 얼마? 7천억 거래대금. 작년 5월 14일 날 7천억 거래대금에 EDGC가 얼마? 7억 나와. 7억. 거래대금 7억. 무슨 말이냐면요. 똑같이 거래대금이 없이 밀리는 종목에 낙폭 과대주라는 개념은 대형주의 기준, 뭐 중형주도 상관없어요. 뭐 소형주도 사실은 상관없습니다만 진짜 매물이 없이 시장 때문에 그냥 일시적으로 툭 밀린 거는 세력이 남아있다면 대형주는 메이저들이죠. 메이저들이 다시 정상으로 회귀시킵니다. 정상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 거품이 끼어있는 종목에 대해서 그 종목이 원래 거래가 없었어. 원래 거래가 없는데 그냥 이번에 거래 없이 한 번 더 밀려. 그럼 걔는 누군가가 들어 올려줘야 되는데 들어 올리는 사람 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냥 개인들이 그냥 또 찔끔찔끔 사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낙폭과대주라고 보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낙폭과대주 중에서 거래가 실리면서 무너져 내린 거. 거래가 실리면서 무너져 내린 거. 근데 거래가 실리면서 무너져 내린 게 변동성 확대돼 있어서 거품이 좀 끼어있던 예를 들면 카카오 그룹주들이 오늘 많이 미끄러졌잖아요. 그들의 흐름에서 거래가 실려 있다? 어지간해서는 돌리기가 좀 버거워지는 거죠. 어지간해서는. 왜? 메이저들이 쏟아냈고 메이저들이 다시 써야 되는데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또 변동성 매매 기준에 뭐 예를 들면 다날이나 비덴트나 덱스터가 오늘 만약에 뭐 그렇게 변동이 크진 않았는데 만약에 폭락이 나왔는데 거기에 거래되면 빵 터져 있는 거다. 그러면 그거 못 돌립니다. 이것도 어렵나요? 이게 뭐 밤새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전에는 화면으로 안 하고 이제 그 컴퓨터에서 하다 보니까 예전 자료, 지금 얘기하는 자료를 다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고 막 진짜 윤정도 무방하면은 3시간, 4시간씩 했죠. 3시간, 4시간씩 하면서 밤새 해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요렇게 화면으로 하다 보니까 제한적인데 어찌됐든 결론은 장중에 그런 예제를 또 계속 잡아서 녹화를 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장중에. 그렇게 올려드릴 건데 일단 대형주의 기준은요. 유틸리티 업종이죠. 그러니까 평상시 거래가 없던 종목군은 그러니까 낙폭과대주하고 두 가지예요. 낙폭과대주하고 강한 종목. 강한 종목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럼 이 강한 종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세력이 있는 종목. 대형주 기준에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월등한 종목. 소형주, 중형주 기준에서는 외국인 기관 들어오더라도 이제 액티브 쪽 손바뀜이 있거든요. 또 누군가의 세력, 그럼 그쪽이 세게 남아있는 쪽. 강한 종목과 낙폭과대주에서 여기서도 옥석가리기를 해야 된다. 편하게 말씀드리면 카카오게임즈가 이제 MSCI 지수에 편입돼서 이것도 뒷부분에 있어서 볼 거야 아마. 패시브 자금 들어오고 액티브 자금이 나가서 이 손바뀜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2천억 수준. 그거 빼고 나면은 나머지 4천억 가까운 매수세. 10월 26일부터 11월 말까지 4천억 정도 매수가 추가적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액티브 쪽 그 2천억, 패시브에 넘긴 거 2천억 말고. 그들의 평균 단가가 대략 96,000원대예요.
근데 그 물량을 편입한 쪽이 수급이 더 들어와서 이길지 아니면 패시브 자금 들어온 쪽이 대차를 해줘서 공매도를 때려서 공매도 쪽이 이길지 그것만 거래량 확인하면서 수급 보면서 전략 잡으면 카카오게임즈도 매집 평균 단가 수준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시선은 굉장히 크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응? 거기에 DBIT. 이쪽은 패시브 자금하고 상관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들어와 있는 쪽에 일부의 공매도 상환, 대차 상환이 있었다 할지라도 DBIT 같은 경우도 11월 한 달 동안 매집한 9%에 달하는 그런 물량. 매수 평균 단가 6만 9천 원대 편입한 그 물량.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띵동땡 했죠? 이게 지금 내일 아침부터 윤정도랑 같이 하고 싶어요. 이 띵동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매집이 된 쪽, 굉장히 강한 쪽이죠, 사실은. 오늘 두들겨 맞았어도. 그리고 그 강한 쪽, 또 한 가지. SK 하이닉스처럼 LG 이노텍처럼 굉장히 강한 쪽, 시장 대비 지금 계속 강하게 형성되고 있는 쪽. 그쪽은 뭐 때문에 그래요? 업황, 실적, 거기에 따른 메이저의 손바뀜 수급이든 누적 수급이든. 그러면 그쪽이 시장을 견인하는 거예요. 그 강한 쪽이 강한 이유가 거품이 아닌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가려고 딱 했는데 어찌됐건 시장에 뭐 여러 가지 뭐 금리에 대한 이슈도 있고 뭐 코로나19에 관련된 이슈가 추가적으로 나왔고 그 부분 때문에 시장에 눌려서 딱 이렇게 정체 상태에서 못 가고 있었다. 그게 조금 안정화가 된다. 덜 밀렸죠. 덜 밀린 상태에서 더 간단 말이지. 그게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 코로나19 때. 네이버 카카오가 매집이 무지하게 됐어요. 2019년 말, 2020년 초까지. 창사 이래 가장 많은 수급이 들어왔는데 주가가 꾹꾹꾹 눌려있고 고점 돌파를 딱 하는 시점에 코로나가 빵 터진 거예요. 그 똑같이 추풍 낙엽으로 밀렸지만은 덜 밀리고 돌릴 때 어마어마한 강세. 그걸 우리는 그 수익을 다 잡아먹었죠. 그죠? 그래서 강한 종목이 일단은 지금 강한 대형주가 시장 지수를 이끕니다. 그리고 지금 강한 이슈가 불거져서 상대적으로 좀 변동성은 있지만 덜 밀린 쪽들. 그쪽이 시장이 돌리면은 돌려요. 예를 들면 게임주 같은 경우도 장난 아니죠. 또 2차 전지에서도 조금 엇갈려 있지만은 2차 전지주들의 신고가 랠리 기준도. 그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뭐 블록체인, 메타버스 그런 거 NFT 관련된 내용들로 엉켜있는 종목군들의 또 비트코인 뭐 그것도 마찬가지의 기준이 되겠죠. 그쪽에 이슈가 불거져서 거래가 터져 있고 일단 손바뀜 수급이든 누적 수급이 들어와 있는 쪽. 그쪽이 시장이 빠르게 안정화되면 여전히 강한 쪽. 그리고 낙폭 과대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맥없이 그냥 질질질 흘러 내려왔는데 이걸 낙폭과대로 보면 안 돼요. 거래량이 평상시 없었는데 또 없는 상태에서 내려온 거 이거는 뭐 어떻게 매매도 못해. 새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기도하는 거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죠? 근데 실적이 눈에 띄고 수급이 눈에 띄었는데 과하게 두들겨 맞은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돌린다. 자, 저도 답답한 거야. 이게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이 막 기분이 좋고 흥이 날 때는 얘기를 하면 귀에 쏙쏙 들어와요. 근데 어떤 얘기를 해도 지금은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한 귀로 나가고 한 귀로 나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반발만 생기는 거야. 야! 이러면서 내가 아는 건 이런데 네 얘기하는 거 하나 다 맞는데 뭐 이렇게. 근데 그러지 말고 저도 객관적으로 볼 거고 여러분들도 객관적으로 보시면서 대처를 하시는 거예요. 시장이 밀리면 오늘 2.7%뭐 이렇게 밀렸다고 칩시다. 유가증권 시장 2.4% 밀렸다고 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도 벅겁고 힘들어요. 왜? DB한테 막 박살이 났어. 거기다가 어제 두산중공업 그냥 개파락 그렇게 두들겨 맞고. 응? 다만 55에서 70%의 비중을 갖고 있는 극대형주. 여기서도 자동차와 LG화학이 터무니없는 가격까지 밀려 있지만 시장의 이번 조정을 감안했을 땐 그나마도 눈물을 삼킬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는 정도는 돼요. 근데 하나 또 버틸 수 있는 거는 전기전자 IT가 이번 조정에서 굉장히 강화돼 있단 말이에요. 하방이. 근데 그것도 거래가 수반되고 강해. 거래가 수반되고 약세면 그것도 큰일 나죠. 거래가 수반되고 강해. 그냥 거래가 없어서 그냥 안 빠지는 게 아니라 거래가 수반되고 강해. 그게 업황과 실적을 들여다보는 기준. 그래서 요 주력주의 비중을 갖고 있다 보니 시장이
남들이 느낄 때 야 폭락이다 해도 그래 2.7% 빠졌어. 내 계좌 2.7%. 여기에 이제 플러스 같이 가져가는 요인이 DB하이텍. 뭐 물론 두산중공업도 있습니다만 지금 DB하이텍을 최근에 가장 강하게 설정을 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던 종목이고 가장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7만 원대. 7만 원 뭐 초중반. 평균 단가가.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얘 변동성이 버거움을 가져가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기준에서는 이제 시장이 돌려질 때 어떤 기준에서 어떤 업종군 어떤 종목을 놓고 봐야 되느냐 그 기준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 시기 그때처럼 시장에 바이오나 진단키트주들의 어마어마한 강세가 나온 적은 없어요. 시젠이 7천억씩 거래대금이 터졌단 말이에요. 7천억씩. 근데 말씀드렸죠. 작년에 시세가 빵빵 1조에서 많이 터질 때 2조를 넘게 2조라는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거래대금이 실리지를 못합니다. 진단키트주들도. 뭐 휴마시스 개별 매매, 개별 변동성 이런 건 있다 할지라도 다 같이 뭐 진단키트가 예전처럼 뭐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나오진 않아요. 두 번째, 의약품 쪽, 제약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예요. 추풍낙엽이죠. 근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제약, 시가총액 2위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셀트리온. 그럼 결국은 셀트리온이 가야 나머지가 가면서 변동성이 이쪽이 가벼우니까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하루 거래대금이 얼마? 작년 11월 25일 날 하루 거래대금이 2조 6,500억 이런 식으로 터졌단 말이에요. 셀트리온이 하루에. 근데 결론은 그 거래 대금 자체가 형성되지는 않아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슈 때문에 움직임이 나와도 예전의 영광, 예전의 흐름을 기대하기 어렵다. 시가총액 유가증권 시장에 3위까지 올라왔던 셀트리온이 유가증권 시장에 3위까지 있었던 셀트리온이 60조 넘겼었어요. 그게 지금 반토막이에요. 전체 종목에서 극대형주가 반토막이 나 있는 경우 이걸 낙폭과대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반토막 나 있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펀더멘탈을 놓고 봐야 되는 건데 펀더멘탈 상으로는 결론은 코스닥 쪽부터 놓고 보면은 사실상 성장주예요. 어차피 성장주입니다. 얘도 의약바이오도 뭐 바이오 쪽도 제약바이오도 성장주고 다 좋은데 수급 논리가 이제 제한적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LNF라든가 SK 머티리얼즈 이런 쪽은 뭐 2차 전지 관련해서도 볼 수 있죠. 이쪽은 일부 그래도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일부라고 표현드린 이유는 저평가는 아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0조 원의 수주를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받았어요. 앞으로 뭐 끝내줄 거다, 더 받을 거다, 다 좋아. 일단 받았어. 받았는데 그게 이제 3개년도 실적이거든요. 그러면 3조 3천억이잖아요, 1년에. 근데 기존의 SK 이노베이션에 없던 수주가 아니라 있던 수주의 3년치를 10조를 한꺼번에 또 받아온 거죠. 결론은 2022년도에 매출 예상치가 3조 5천억.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 그럼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받은 10조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실적의 기준에서는 저평가는 아니에요. 어차피 성장주입니다. 그나마도 성장주긴 한데 그 실적이 있는 성장주. 게임주는 어떻게 돼요?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남의 종목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쪽의 기준은 역시나 성장주입니다. 뭐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난리가 난 것으로 지금 이제 시장에서 분위기를 형성하고 실질 외국 기관도 들어와요. 들어오고 카카오 게임즈는 막 11월 한 달 동안에 그러니까 10월 26일부터 9%의 매집이 들어오고 또 MSCI 지수 편입되면서 패시브 자금 들어오고 그게 이제 대차로 나올 거란 말이죠. 어찌됐건 그 물량이 2천억 수준 들어오고. 근데 결론은요. 결론은 저평가는 아니다. 저평가는 아니다. 성장성이 부각되는 기준에서 흐름이다. 단 이거를 동그라미 쳐둔 이유가 이쪽 전체적으로 20위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여러 가지 내용을 기준 잡아서 볼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바이오 쪽은 이제 거래 대금이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 대금이 형성되지 않는 한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시젠의 진단 키트도 지금 이슈가 불거해서 터지는데 예전에 거래 대금 1조, 특히 이제 뭐 2조 여기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이제 현재는 한 7천억,
그리고 오늘은 좀 거래대금 줄은 상태에서 강한 가격 반발력 수준이잖아요. 이게 계속 7천억 1조 터져야 돼. 그럼 우리도 들어가. 시즌 월요일 날 개장 전에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올려드렸잖아요. 다만 개장 전에 순간 반짝해서 쫙 끌고 올라갔다가 꼬리. 응? 그렇게 되면 전량 차익 실현. 또 SK 바이오사이언스 금요일 날 들어갔다가 월요일 날 갭상승 이후에 쫙 뻗어 올랐다가 바로 꼬리 달어. 시장 전체가 강해. 그러면 거래대금 보고 꼬리 달려있고 운봉으로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이죠. 근데 수요일부터 그들이 거래대금이 터지면 들여다본다 이거야. 그 거래대금이 최소 SK바이오사이언스도 최소 200만 주. 근데 200만 주 갖고 모자라요. 5천억 갖고는 안 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막 8월 10일처럼 상한가 가라는 거잖아. 그때 하루 거래량이 4조 원이 터졌으니까 1,300만 주 이렇게 터지다. 1,300만 주. 근데 지금 뭐 100만 주 터지기도 힘들어 평일날. 그러다가 이번에 200만 주가 터지면서 변동이 나온 거거든. 그러니까 그 거래량이 300만 주 이상 막 이렇게 터져야만 그들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하여간에 그들은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라 배제를 해놓고 나머지 부분들이 여기서 이 종목분들이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죠.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은 그럼 이 종목분들을 보는 거예요. 거래대금 수반돼 있는. 근데 지금 사실은 2차 전지의 에코프로 BM이나 LNF 같은 경우 거래대금 다소 제한적이에요. 지금 오히려 이제 뭐 SKC라든가 일진머티리얼즈라든가 그런 쪽의 강세가 신고가 랠리가 대주전자재료 이런 쪽에 신고가 랠리가 좀 더 있죠. 그래도 거기도 또 거래대금이 다소 제한적이에요. 그에 반해서 게임주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야. 게임주들이. 메타버스, 뭐 NFT, 뭐 블록체인 뭐 다 좋아. 근데 결론은 이제 그 성장주인데 그 부분이 없다가 생긴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정책적인 기준이 크죠. 다시 불거지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셧다운제에 대해서 완화되는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 지금 정부에서 이제 완화시켜주는 그게 이제 계속 반영이 돼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일단 10만 원대에서부터 뭐 100만 원 수준까지. 예?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규제 완화 부분 또 지금 막 불거진 블록체인, 메타버스, NFT 관련된 그런 내용의 성장성 그분들이 액티브 펀드 쪽에서 들어오면서 거래대금이 다 실려 있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거래대금 최상에 놓여져 있어요. 특히 장 좋을 때는 더더욱. 그러면서 변동성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럼 지금 시장이 안정화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로 난 변동성 매매입니다. 변동성 매매를 놓고 볼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추세 매매가 아니에요. 변동성 매매라고 말씀드렸어요. 2차 전지와 게임주들에서도 이왕이면 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쪽 변동성 충분히 나오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게임비리라든가 게임비리 지금 2조인데 20위에는 밀렸어요. 컴투스 밀려 있어요. 컴투스라든가 또 게임비리라든가 이런 쪽 뭐 시가총액 1조 이런 쪽 그다음에 뭐 위직스튜디오라든가 이런 쪽도 2조짜리죠. 거래대금 여기 좀 모자라요. 그쪽을 들여다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쪽을 들여다본다. 이해되시죠? 주력주의 편입의 기준은 유가증권 시장에서의 극대용주의 기준. 그러니까 매번 설명을 드릴 때 그 말씀 드렸어요. 뭐 연간 단위에서 손실이 났든 뭐 다 떠나서 이런 종목군들은 오늘 같은 날도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생각을. 말씀드렸잖아요. 셀트리온이 시가총액 3위 60조까지 하던 게 이렇게 빠졌어요. 그러면 셀트리온에 대해서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보세요. 실적이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윤정두한테 물어보시고 윤정두한테 뭐 어느 세월을 기다려 그 실적 얘기해 주는 거 모르시겠으면은 자제분들한테 용돈 주고 하면서 야 인터넷 뒤져가지고 셀트리온 실적 좀 봐줘. 지금 30조에 달하는데 실적이 얼마인지 확인해 줘. 자제분들이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적이 되는 종목군들은 뒤에 보여드릴 거예요. 실적이 되는 거는 시가총액 10위 안에서 요거 그다음에 LG화 또 현대차 기아 이렇게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성장주입니다. 그럼 말씀드렸잖아. 성장주는 그냥 코스닥에서 봐도 돼. 게임주 뭐 2차 전지에서 이들의 시가총액도 만만치 않아요. 주력주라는 거는요. 진짜 시장이 무너져 내려도 예를 들면은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8월 달에 무지하게 두들겨 맞았지만은 그때 두들겨 맞으면서 내려온 가격이 얼마 95,500원까지 내려졌어요. 이때 피눈물이 나면서도 생각할 시간을 준단 말이야. 하이닉스가 한가거나 그런 시장이 그러면 아니니까. 그럼 생각할 시간을 준다는 게 뭐냐면 야, 다 좋은데
뭐 외국인이 팔고 동학개미가 너무 많이 사서 못 간다는 둥, 뭐 4분기 실적이 개판이라는 둥. 자, 그 당시에 순이익 10조 이상이었어요. 그게 이제 컨센서스가 조금씩 낮아져서 9조 5천억.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컨센서스는 늘어날 거예요. 전망치가. 그럼 그 당시 기준에 10조인데 하이닉스가 9만 원 내려오면요. 7억 2,800만 주야.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79, 63, 63조, 뭐 65조 뒤끝자리까지는 어찌됐건 70조 미만. 순이익이 10조를 넘기는데 컨센서스가. 얘가 70조야. 그럼 PER이라는 게 7배 수준. 어마어마한 저평가. 근데 이런 저평가에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못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못 들어갈 때는. 어떤 거냐면 전체 경기가 꺾여. 뭐 시장은 강할지라도 반도체가 진짜 꺾여. 끝났어. 세계적으로 업황 자체가 바뀌어야 돼. 완전히 바뀌어야 돼. 기술주가 완전히 박살이 나야 돼. 실적이 도저히 안 나와. 그렇게 되면은 70조더라도 순이익이 경기가 꺾이면 10조에서 9조, 8조, 7조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6조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 시가총액 70조도 PER이 높아지겠지, 점점. 그죠?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어. 근데 이렇게 꺾이는 흐름이 아니에요. 반도체 D램 가격 4분기에 정점 찍는다? 그게 D램의 생산 부분의 5% 부분 수준밖에 안 돼요.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길거리에 나돌아다니면서 뭐, 야, PC에 들어가는 반도체 D램, 야, 이거 하나에 얼마에 사줘? 있다고 장사하고 있을까? 고정거래처 가격을, 거래를 하잖아. 그 고정거래처에서도, 아니, 누가 지금 PC D램 가격을, 나 진짜. 서버발 D램 얘기 계속 얘기하잖아요. 2016년부터 어마어마해진 게 그냥 반도체입니다가 아니라, 지금도 문제되는 게 뭐예요?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쪽에 망사용료 내라부터 해서 이게 상상을 초월하게 지금 커졌죠. 시장 규모가. 거기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쪽에 인터넷 쇼핑몰의 서버. 그 서버발 D램이 상상을 초월하게 필요해진 거였죠. 그렇게 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런 쪽의 강세가 연출이 된 겁니다. 기준이 산업이. 유튜브, 넷플릭스 뭐 몇 년 전에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 10년 전에만 해도. 이렇게 활성화가 될지를. 거기에 아마존, 인터넷 쇼핑몰 커질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그래서 그 기준의 실적이란 말이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주도주의 기준에서는 그래서 이쪽을 가져가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을 주니까. 자동차 너무 힘들어요. 마찬가지. 자동차 무지하게 힘들죠. 무지하게 힘든데 어제 10위로 밀려 내려섰던 기아가 다시 9위로 올라섰습니다. 물론 현대차의 순위는 굉장히 많이 미끄러졌어요. 이들의 지금의 주가 말 같지도 않은 8만 원 이하, 말 같지도 않은 20만 원 미만. 실적가만 했을 때 굉장히 저평가 기준이 돼요. 굉장한 저평가 기준이 되고 두 번째로는 이번 시장이 계속 저점이 깨진 거죠. 어찌됐건. 2,900 깨지고 뭐 3,000 깨지고 2,900 깨지고 2,800 수준까지 내렸으니까 그걸 감안했을 때 여기는 그나마 방어가 된 거예요. LG화학도 실적이 된다 그랬죠. 실적하고 이제 그 성장성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근데 이 LG화학도 말 같지도 않게 70만 원 깨졌는데 이게 몇 달 전에 리콜과 물적 분할이 재차 악재인 것처럼 떠들어들 때 그 자락이에요. 지수는요. 더 깨져 있죠. 들 깨져서 방어돼서 박수 칩시다. 이게 아니라 생각할 시간을 준다고. 그러면 그 당시 기준의 내 계좌하고 지금의 기준하고 비교했을 때 시장이 뭐 3천에서 3천만 따지게 해서 3,300 필요 없고 3천에서 2,850 뭐 이렇게 내려왔다. 2,800 내려왔다. 그러면 그 기준점에 시장 뭐 포인트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등락률 감안했을 때 이들이 그 저점을 깼느냐. 고점 대비 하락률은 높겠지만 그 저점을 깼느냐. 주력주는 그래서 결론은 실적주 위주에서 보시는 게 옳다. 주력주의 기준. 내 포트폴리오 55에서 70% 채우는 거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시장에 폭락을 했을 때 내 종목은 이거 위주로 다 갖고 계시면 어떻게 돼요? 그럼 감내할 수 있단 말이야. 나 수익 그냥 들렐래. 나 솔직히 집도 있고, 나 솔직히 내가 자가가 아니고 전세더라도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예금도 조금 남겨놨고, 그리고 내가 솔직히 금덩어리도 집에 몇 개 있어. 현물 자산도 있어. 나 그래서 주식 이렇게 막 진짜 너무, 이건 뭐 진짜 도박장도 아니고 이렇게 어제 올랐다가 이렇게 빠지는 거 나 싫어.
이런 거 싫어. 무슨 시가총액 9위였던 종목이 하루 만에 하방 VI에 잡히고 나 그런 거 싫어. 이러신 분들이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7, 80% 이상이에요. 시장 참여율 7, 80% 이상. 오히려 8, 90%까지도. 지금 저 같은 방송 나와서 떠들어대는 제도권의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가 아닌 증권사 지점 직원이라든가 혹은 이렇게 방송 나와서 떠들어대는 그 친구들이 자칫 여러분들께 분위기를 잘못 조성해 주는 게 대부분이 다 그냥 단타 치고 대박 내고 따블 내고 야 오늘 게임비를 폭등 나왔죠.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수익 안 내도 되니까 어차피 내 떡 아니니까 나는 이런 걸로 기준 잡을래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인드를 조금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올라갈 때에도 이런 종목이 3개월 만에 80% 올랐죠. 3개월 만에. 언제? 작년 11월, 12월, 1월 달에. 남들 시장 2200 깨진다. 2000 깨진다고 할 때. 시장 2200포인트대에서 2000 깨진다 할 때. 윤정두가. 아닙니다. 지금의 흐름에 있어서는 실적, 유동성, 또 글로벌 시장 추이, 연말까지 3000 가겠습니다. 결국은 1월 달까지 해서 시장 3300포인트 수준까지 땡겨놓고 이 업종군들은 시장 40% 오를 때 80%. 그러니까 별도로 가는 게 아니라 얘들이 80% 오르니까 시장이 40% 올랐어요. 나머지는요. 주춤하죠. 지금의 기준에 사실은 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기준에 얘 낙폭과대요 이렇게 들어가는 건 무리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 낙폭과대요 이렇게 들어가는 건 무리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적 대비 너무 버겁다. 그리고 성장주의 기준도 카카오나 네이버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최종 판단하시는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저라면 이 성장주잖아. 실적이 네이버 영업이 1조 7천억 예상이에요. 지금 1조 7천억. 하이닉스 영업이익 지금 14조 예상하나요? 어찌됐건. 근데 시가총액이 비슷해요. 그럼 지수가 가면 성장주 또 갈 수가 있어. 근데 지수에 이렇게 만약에 여기서 우려하는 것처럼 지수가 더 급격하게 조정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적주는 더 이상 밀고 뺄 게 없어. 경기가 진짜 깨지기 전에는. 근데 성장주들은 실적이 1조 7천억 분이 안 나와?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얘는요. 카카오도 있고 뭐 카카오뱅크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카카오페이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삼성물산은 시가총액이 20조? 가지고 있는 지분 그 할인 요인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이번 시장에서 돌릴 때 가장 강도 있게 말씀드리면 안정성을 놓고 보려면 실적주의 기준에서 IT와 자동차와 LG화학을 권해드려요. 이 성장성까지도 IPO를 앞두고 있으니까. 지금 뭐 카카오 그룹주나 뭐 그룹주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카카오 쪽의 관련 주들이나 그리고 작년에 SK 그룹 주들 IPO 때문에 지주사까지도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 흐름 기준에 LG화학 아직 좀 뭐 미뤄지고 있습니다만 LG 에너지솔루션의 흥행 성공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밀려 내려와도 매물이 없어요. 하루에 뭐 10만 주대 거래량에 개인들에게 떠넘겨주는 물량 거의 제한적이에요. 1%도 안 돼. 0.6%, 0.7% 오늘까지 해서 0.7% 물량의 고점 대비 20% 수준의 조정이 나온 거예요. 0.7% 개인에게 떠넘겨주고 20% 물량. 20% 조정.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실 거는 거래량이 수반되고 하방이 잡히는 거. 거래 없이 그냥 거래가 없기 때문에 매물이 없고 뭐 거래가 없어서 이렇게 멈춰 있는 거하고 거래가 실려 있고 매도도 나왔지만 이 공포장에 매도도 나왔지만은 누군가 매수를 해서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하방이 뭐 조금 밀렸든 뭐 조금 올랐든 이렇게 잡혀 있는 경우. 그리고 이 우리 종목이잖아요. 우리 종목인데 LG화학과 현대차, 기아는 거래가 상당히 제한적인 상태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추세적인 부분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거고요.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추세적인 범위에. 그리고 이쪽은 추세 플러스 변동성까지 보는 거예요. 야, 이번에 시장 3천 넘길 때 지수만 넘어간다고 여러분들 종목이 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 단호만한 게 아니에요. 지수가 3천 가면은 얼마예요? 대략적으로 2,800이라고 만약에 기준 잡으면 200포인트 올라야 되니까 70% 올라야 되죠. 아, 7%. 그러면 전기전자 업종 얼마? 최소 10% 이상 올라가요. 전기전자 업종이 10%로 올라가야 시장 7% 땡긴다니까? 농담하는 게 아니라. 얘들이 10%를 올리면 33% 비중이니까 10% 비중 올리면 얼마? 3% 시장 들어 올리는 거예요. 나머지 63%가 3.7포인트를 올리는 거야. 나머지 67%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거지, 그쪽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못 알아들으셔도 어쩔 수 없어. 결론은 강한 쪽 가장. 강한 쪽의 주력주. 얘들까지 편입하기가 벅차시면은 강한 쪽의 주력주.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시고 두 번째 기준에 변동성의 매매를 보시겠다 하시면 이쪽에서 기준을 잡으실 수 있다. 지금의 범위에서 시장이 반등을 준다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시장 깨질 것 같아요. 그럼 다 팔아야지. 다 팔고 쉬어야지. 무슨 시장 깨지는데 조금 밀린다고 덜 밀린다고 좋아? 바보야 우리가? 요만큼이라도 수익을 내야지. 이만큼이라도 수익을 내야지. 계속 하루에 1%씩 빠지면 좋냐고요. 나 시장보다 덜 빠졌으니까 좋아. 이러면 안 되잖아. 그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위로 본다면은 위로 지수를 땡길 종목, 그 명분이 있는 종목을 봐야 되는 거예요. 명분이 있는 종목. 그랬을 때 전기전자 업종의 명분이 월등하다. 그리고 시장은요. 누가 뭐라 해도 이런 지표라도 하나씩 보고 얘기하자고요. 올해 183조, 내년에 222조 예상했는데 올해 이미 233조의 영업이익, 그리고 내년에 255조의 영업이익. 이 부분은 착시 현상이 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걸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라면 값 조금 올렸다고, 조금은 아니지 하여간 올렸는데 올렸다고 해서 라면이 급격히 안 팔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올린 만큼의 매출이 증가하고 올린 만큼의 영업이익이 증가합니다. 다만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했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는 영업이익률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마진율은. 영업이익 규모가 늘어났다고 해서 222조 예상했는데 255조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마진율이 증가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뭐예요? 화폐 가치의 훼손이죠. 돈이 많이 뿌려지다 보니 인건비도 올려줘야 되다 보니 그러다 보니 결론은 우리도 상품 가격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기준인데 어찌됐든 영업이익 지금 컨센서스 제한적인 상태에서 이 영업이익 컨센서스 기준에 255조 감안하면은 2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6.5%. 근데 시가총액 비중은 전체 시장, 양시장 합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양시장 합쳐서의 시가총액 비중은 아마도 한 16, 7% 되지 않을까를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계산을 해야 돼요. 저도. 결론적으로 상당히 저평가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유리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 지금 시가총액이 이게 뭡니까? 31조, 44조? 실적이 영업이익이 6조예요. 기아가 영업이익이 6조야. 셀트리온하고 비슷한 수준. 이게 말이 돼요? 영업이익이 6조고 순이익이 5조 3천억이. 그러면 5조면 PR이 몇 배? 6배예요. PR은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라는 얘기인데 6배, 6배. 말이 됩니까? 카카오게임즈가 30배 나오죠? 카카오게임즈가 한 30배 나올 거예요, PR이. 얘는 6배라고. 물론 업종의 차이는 있지만. 결론은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 45조 수준이죠. 순이익이 7조야. 6배예요. 7배가 안 나와. 그런 저평가 상태가 어딨어. 윤정도 말을 믿지 말고 이걸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업황이 깨져. 경기가 깨져서 업황이 깨져. 업황이 깨지면 실적이 나빠지겠지. 그러면은 저 시가총액도 저평가가 아니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반토막 나버리거나 막 하면은.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나머지 쪽은 다 죽는 거예요. 누구 하나 살지를 못해. 그러니까 시장이 깨지면 깨진다고 해도 얘네를 보는 거고 시장이 강할 것이다 해도 얘네를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시세는요. 이쪽이 월등히 나와요. 계좌 수익은. 그 실질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시장의 지수는 전체 시장의 지수는 다우지수 대비해서 잠깐만 좀 알아듣겠다. 좀 알아듣겠다 하시면 제가 힘들어 제가. 지금 한 100분 좀 들어와 계시는데 조금이라도 알아들을 것 같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실적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래도 들을 만하겠다 하시는 분들 1번.
응? 우리는 1등이야. 2등 필요 없어. 우리는 1등이야. 나는 내가 1등 되고 싶어. 뭔 소리인지 모르더라도 녹화 방송 또 보고 이해를 좀 하려고 할 거야. 하시는 분들 1번. 그냥 어디 뉴스 쪼가리 갖고 나와서 또 증권사 애널들이 열심히 분석해 놓은 거 갖고 나와서 자기 거 있냐 헛소리 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 실적 데이터라든가 객관적인 지수의 데이터라든가 보고 시장이 지금 진짜 뭐 깨질 짱인지 이런 것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상식적인 범위에서 주식시장이 비상식적이지 않아요. 자, 111 한번 갑시다. 111 출석 체크 1번 111 뭐 이렇게 내 오른쪽 다리 좀 이러고 있죠. 오른쪽 지금 발바닥에 쥐났어. 참나 진짜. 너무 저도 막 신경 많이 쓰고 긴장하고 웃을 수 있겠냐고. 우리 고객분들은 뭐 오늘 안 깨졌겠어요? 계좌가 다 박살이지. 2,200개 종목 깨졌는데 뭐 와 대박 났으니까 내일부터 오세요. 나쁜 년 정도지 그러면. 잠을 못 자요 저도 지금 요즘에. 응? 그나마 버팅기는 게 IT 비중이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월등히 높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좀 버텼는데 오늘 그냥 DBI텍 두들겨 맞아서 정신이 혼미한 수준이죠. 조금 알아들으시겠죠? 그나마도 1111. 오케이. 그래서 시황 전략 잡아드린 거 동영상 링크들 공지사항에 있는데 그런 거 좀 올려주시면 돼 중간중간에. 그래서 잘 보시면 시장이 금리 상승 시기에 이렇게 랠리가 나왔어요. 마찬가지예요. 2003년 바닥 찍고 512포인트 바닥 찍고 2000포인트까지 갈 때 이게 2003년 4월이에요. 2003년 3월. 그리고 2000포인트 이제 2007년도에 넘기고 요 사이의 기준에 금리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올려요. 이때 시장 어떻게 했냐? 폭등 랠리. 금리를 내리기 전까지 폭등 랠리. 마찬가지 2015년 종가 금리를 올린 2015년 12월 그 종가에서부터 2017년 고점까지 2년 동안에 금리 올려놓고 동결했을 때 그 시점까지 급등이 나오는데 미국장하고 글로벌 시장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물론 뭐 따지고 보면 뭐 크게 차이를 느낄 수도 있겠죠. 42, 31, 40, 25.9, 22.84. 우리나라가 30%예요. 왜 우리가 유럽이나 일본보다 강할까? IT 비중이 높아서 그래요. IT 비중. 미국도 나스닥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다우지수는 뭐 30개 종목의 주가 평균 방식이니까 의미가 크진 않고요. 그리고 이 당시 기준에 전기전자 업종이 116%,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102%. 그러면서 국내 증시 30%, 나스닥 40%, 다우 40%를 이들이 땡긴 거죠. 이들 업종,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기전자 업종보다 더 갑니다.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갈 때 나머지 장비 부품 업체들은 제한적으로 가요. 순간적으로 팡 치고 이렇게 갔다가도 꺾여. 그래서 누적적으로는 이 수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2021년 3,300포인트 우리나라 찍을 때 고점 기준의 흐름입니다. 이 기준에서도 미국장은 어마어마하게 강해. 근데 누가? 나스닥이 강해. 기술주가. 그리고 유럽, 일본, 우리나라가 있을 때 50, 60, 70% 움직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약한 장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기준에서는 이제 비슷해졌죠. 자, 그렇게 돼 있고 전기전자 업종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이에요. 시장 얼마? 우리나라 고점 찍을 때 70% 올랐잖아요. 69%. 전기전자 업종 267% 올라온 거예요. 267%. 이러니까 주도 준 거예요. 이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요. 당연히 전기전자 업종보다 더 많이 올라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뭐라 그래요? 주변에서 여러분들이 주린이시니까 대부분이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내용이 뭐예요? 뭐 전기전자 업종 가요. 알겠으니까 전기전자 업종 빼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고 요거 사요. 요게 대박이야. 흔히 얘기해서 우리 같은 경우로 예를 든다면 DBI텍 매집이 더 좋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더 가볍습니다. 근데 코로나19 때도 얘가 더 많이 깨져요. 또 돌릴 때도 더 많이 올라 또 가벼우니까. 그 변동성이 감내가 안 되기 때문에 주력주 비중을 더 채우고 DBI텍까지도 이렇게 매집이 된 종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중을 딱 20%까지만 설정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대형주의 기준이 같은 업종에서도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부품업체, 장비업체들 중에서 이거보다도 더 많이 올라온 종목이 있는데 그건 진짜 몇 종목. 그리고 그 종목들은 무조건 거래대금 터져 있어요. 그래서 변동성 매매를 별도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이제 우리가 원래 더 강했다가 조금 격차가 나오죠. 응?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종가까지 11월 말일 종가까지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70% 수준, 60% 수준, 50%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비슷해졌어요. 비슷해졌어요. 그리고 미국 장은 월등히 더 강한데 여전히 누가? 나스닥이 됩니다. 이 나스닥의 기준 또 누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됩니다. 업종 기준으로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 표를 제가 빼먹었네. 이 표가 하나 더 있는데. 전기전자 업종하고 이 비중. 유가증권 시장의 흐름이 우리가 44% 올랐잖아요. 2015년 12월 말일 종가 기준으로 시장은 44.75가 올랐고요. 특징적인 거는 좀 더 비교 차트에서 보시죠. 여기다 넣어놨네. 제가 순서를 좀 잘못 넣어놨어. 이게 먼저 나와야 돼. 어찌됐건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에서는 뭐 순서 꼭 잘못된 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시장이 44%잖아요. 전기전자 업종 얼마? 187%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바보 갖고 손가락질하고 싶죠. 이게 2015년부터 지금까지고 중간중간으로 잘라서 놓고 보더라도 월등히 강합니다. 다만 뭐 올해 1월 대비해서 전기전자 업종이 너무 많이 밀렸고요. 뭐 시장 대비 폭락이 나왔고요. 그거는 그때 기준만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고 그렇게 보시더라도 결론은 뭐예요? 그럼 결국은 또 시장을 또 누가 견인할까를 봐야 되잖아요. 전기전자 업종 이외에는 없어요. 15년 종가 대비해서 월등히 올라온 건 전기전자 업종 이외에 없어요. 중간에 의약품이 좀 있었는데 바이오가 제약 쪽이 초전 박살났잖아. 셀트리온 시가총액 3위에서 반토막 났잖아. 그래서 그들의 상승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얘 하나 유일하게 시장 대비 월등한 강세, 시장 지수를 견인한 쪽은. 그것을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준.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기준. 자, 이걸 다시 비교를 해드립니다. 전기전자 업종하고 조금 전에 이제 시장 봤죠. 이게 삼성전자고 이게 하이닉스입니다. 오늘 종가 기준까지예요. 상승률이. 결론적으로 이 유가증권 시장과 전기전자 업종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는데 퍼센테이지가 44%고 여기가 186%인가요? 저도 기억을 해야 되니까 오늘 기준에 187%. 오케이. 187이라고 써놓겠습니다. 44%에 187%. 시장 견인의 역할이 잘 보세요.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를? 여기서 시장이 30% 올라가요. 여기서 얼마? 116% 올라왔죠. 더 많이 올라왔어요.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역사적으로 최고점이 2200이에요. 2200포인트대. 그러니까 2300 수준이라고 잡으시다. 이거를 뛰어넘긴 게 누구냐니까? 누가 잡아 끌어올려줬냐 이거예요. 지수가 가만히 있는데 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비중이 제일 높은 쪽이 못 가면 다른 쪽에가 이빨 끌어올려서 가든가. 그럴 때도 있어서 2007년도까지는 2003년부터 2007년은 2004년도 4분기에 3분기에 환율 1140원에 인위적으로 방어했던 거 야당이 그때 당시 야당이 보수죠. 그때도 이제 진보가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 있을 때 인위적으로 환율 방어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깨지면서 900원까지 내려와요. 응? 원화 가치가 인정을 받은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어찌됐건 900원까지 내려올 때 조선주는 가격 결정력이 있어서 계속 랠립니다. 33배 올라가 현대중공업이. 근데 자동차 삼성전자는 가격 경쟁력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안 나와요. 그럴 때는 조선업종이나 이런 쪽이 끌어올린 거고 이 흐름의 기준에서는 누가?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서 전기전자 업종이 가는 게 아니라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면서 응? 실적이 얼만데 그거 설명하려면 또 길어.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그 링크 보시면은 실적이 얼마였는지가 나와. 삼성전자 2013년도에 36조 7천억. 대비해서 지금 뭐 58조를 넘기는 실적, 영업이익이. 하이닉스 분기 영업이익 5천억 미만. 언제? 2016년도 5월 18일 날 25,650원 찍을 때 전망치가 분기 영업이익 5천억 미만이었어요. 그거를 2018년도에 20조 8천억을 찍어요. 그럼 분기 5조야. 10배가 올라온 거야, 영업이익이. 그렇게 되면서 시장, 그들이 움직임이 나오니까 시장 지수가 30% 올라온 거예요. 이들이 116% 올라오니까 시장 지수가 30%.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2600포인트라는 이 2300의 사상 최대치를 누가 얘들이 뭘로? 실적을 바탕으로. 오늘 같은 날 게임빌이 급등 나와서 해서 지수가 움직이나 절대 안 움직이죠. 근데 지수는 선제적으로 무조건 가져야만 나머지 종목이 다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보다 못 올라오더라도 30%, 시장보다 30%가 안 나와도 만족을 하신다니까 많은 분들이.
20%만 올라도 와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니까. 땡큐 뭐 이렇게. 근데 주도주를 잡아야 이 수익을 내면서 시장을 견인하는 거예요. 주도주를 잡으면요. 이들은 저점을 나머지 업종이 전체가 다 바닥을 깨버리거든요. 왜? 실적이 안 되니까 여기서 버티지는 못해요. 근데 전기전자 업종은 깨지를 않아요. 절대 깨지를 않습니다. 전혀 깨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들이 코로나19 이후에 이게 코로나 직전에 사상 최대치 넘긴 거거든요. 코로나 직전에. 얘들 바닥에서 맴돌고 있을 때 코로나 직전에 사상 최대치 여기서 치고 올려가야 될 급한국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급락 나고 얘는 이렇게 돌리니까 많이 오른 것처럼 느껴진 거고 얘네는 빠진 것도 없이 그 자리를 형성해 준 거예요. 그 자리를. 그러니까 못 가는 것처럼 느껴졌을 뿐이지. 근데 결국은 그 에너지가 여기서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 2,300, 2,200포인트일 때 많은 분들이 과도하다. 코로나19 시대에 어떻게 이게 더 갈 수 있겠느냐. 2,000이 깨진다 그랬어. 윤정도는요. 악을 썼죠. 야 실적이 상상을 초월하게 나와 있고 수급이 장난이 아닌데 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는데 그 돈이 들어와서 움직일 수 있는 업종군 자체가 없는데 진단키트가 아무리 날아간다고 걔가 시장을 움직여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결론은요. 전기전자 업종이 75%에서 80%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LG화. 그게 40%의 시장 지수를 땡긴 거예요. 그러면서 저 2,600의 사상 최대치를 넘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위치에서 전기전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미리 밀려 내려와 있었잖아요. 이 꼬리도 삼성전자 빼고 나면 그냥 여기서부터 이만큼 밀린 거예요. 거의 솔직히 올려놓은 거 감안하면 조정이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응? 왜? 순환 주기가 옛날처럼 뭐 4년 아니야. 더 빨라요. 더 빠르지만 지금은 업황 자체가 그 순환 주기에서 업황 자체가 바뀌질 않았어. 인류의 역사를 쓰고 있어. 10년, 20년, 30년 전에 SF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은 다 현실화돼 있죠. 대부분이. 물론 앞으로 또 그렇게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이 기준에 있어서 요 정점 찍고 추가적인 조정이 여기도 나왔습니다만 이 각도 자체가 그리고 가장 최근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자, 전기전자 업종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지. 반도체 업종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전기전자 업종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결론적으로 이쪽이 급격하게 돌려놓는 흐름이 나오는데 연동이 제한적이에요. 연동이. 시장 전체 지수에 영향을 받다 보니 인덱스 상품 쪽에 연동되는 폭도 있다 보니 결론적으로 하이닉스하고 또 두 개를 비교를 해드려요. 똑같이 갑니다. 똑같이. 등락률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더 높아요. 등락률만. 거래량을 넣어놔서 이제 여기가 더 좁아 보이지만은 얘가 지금 840%, 850% 올라온 거예요. 저 고점까지 하면 900% 올라온 거예요. 900%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고점 대비 11% 밀려요. 11%. 얘가 이 고점을 넘기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주봉상, 월봉상으로 12월 달 월봉에서는 분명히 좋은 흐름. 오늘까지는 얘네는 월 말입니다. 미국은 월 말이에요. 12월 초의 기준에 새로운 월봉은 거래를 수반하고 분명히 초반에 이 라인을 넘길 수 있을 걸로 추정, 기대를 합니다. 왜? 업황을 새롭게 보고 있고 거래가 수반되면서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요자락인데 양보해서 14만 원만 기준을 잡아도 시장은 3,300을 넘겨요. 얘가 14만 원까지만 올라오면 14만 원? 어제 종가 기준으로 따지면요. 20% 올라오면 14만 원. 90% 올랐다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까지만 따지면 80% 올랐다니까 이게. 3개월 만에. 근데 뭐 2주 동안 20% 못 올라가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네? 결론적으로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입니다. 응? 이렇게 돌려놓은 거고요, 지금. 이렇게. 응? 주봉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봉으로. 근데 이 스토리를 잘 아셔야 돼, 또. 거래대금이 실려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실려 있습니다. 5MA, 20MA 넘기고 양봉을 장대로 끊어준 기준이 거의 없어요. 그죠? 자, 이걸 일봉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래 빵.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무엇이 중요한데? 중요하죠. 이게 월요일입니다. 무엇이 중요한데? 5% 폭등이 나서 월요일 날. 그랬다가
금리 부분이 부각되면서 금리가 왜? 미국 기준에서 파월 의장이 연임을 한다. 그래서 긴축이 좀 빨라질 수 있다. 그게 만약에 악재면 금리 인상의 우려가 악재면 갭을 월요일 날 갭 상승 이 부분을 악재라면 음봉으로 밀고 내려가겠죠. 그죠? 거래가 빵 터지면서 음봉으로 밀고 안 내려가서 갭을 안 맺고 강세야. 그 다음 날은요 또 올라다가 또 꼬리가 달려. 와 오를 자리에서 꼬리가 달려 못 올라갔어요. 얘가 못 올라갔나? 얘가 못 올라갔어요? 시장이 다소 주춤거렸죠. 그러면서요 흐름. 근데 주봉으로는 좀 이따 보시겠지만은 지우고 다시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캔들 우습게 생각하시는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주봉 그려드릴게요 여기다 옆에다가. 요거 주봉 이날 이게 월요일이고 이게 화요일이잖아요. 어떻게 돼 있어요? 주봉의 윗꼬리가 종가가 여기죠. 이 주봉이라고 보시면 여기까지 꼬리가 절반이 감싸진 거예요. 수요일 날이 이날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올라가죠. 어떻게 돼? 고점은 여기서 넘겨요. 고점은. 약한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올라가. 꼬리가 거의 없는 주봉이 발생된 거예요. 수요일까지. 그리고 목요일 날 휴장하고 금요일 날 남아공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이름 저 솔직히 못 외워서 아직까지. 정신없어. 그거 외우기도 좀 혼란스러워. 개파락이 나왔는데 플러스로 전환이야. 개파락이 나왔는데. 네? 개파락이 나왔는데 플러스 전환이야. 목요일 날 하루 쉬고 이게 금요일이에요. 오전장. 거래는 제한적인 상태에서 갭을 안 깨. 주봉 다시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주봉. 갭을 안 깨. 자, 두 가지가 겹쳤어요. 금리와 코로나19 뭐 확산. 두 가지 겹쳤죠. 안 깨. 거래는 수반되는데 안 깨. 그러더니 오히려 주말 지나고 나서 강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폐쇄할 것까지 뭐 있냐? 응, 더 강해. 오늘 월요일 날 3% 강세를 띄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이거 뭐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도 실시간이니까 그때는 녹화가 되겠죠. 오늘 시간에서 지금 1% 밀리고 있었어요. 지금 뭐 박영은 대표님 4번 방에 광고 들어와 있네요. 광고 지우세요. 요즘에 광고쟁이 애들이 광고를 넣으면 PC에서는 안 떠. 그러고 나서 그 핸드폰에서만 떠. 야, 이거 카카오에서 지금 12월 7일부터 애들 막아놓는다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이제 마지막 악을 쓰고 이제 그 보이스피싱 애들이 대부분이 그 빨아먹으려고 이 아주 못된 놈 새끼들이 응? 광고를 막 넣고 있는데 그 4번 방 빨리 다 지워드리고 피해를 보실까 보네 여러분들이.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핸드폰을 만지는 이유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시장 지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럽. 아유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제가 얘기했죠. 순환적으로 움직였다고. 우리나라가 먼저 밀렸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먼저 밀렸어요. 그 다음에 일본이 1%대 강세에서 따라서 조금씩 밀리더니 마이너스 반전까지 된 거야. 그 우리나라 한 단계 더 미끄러진 거고. 그렇게 되면서 미국 선물이 미끄러졌어요. 미국 선물이 강보합에서 미끄러졌어. 마이너스 1%대까지. 그러더니 유럽이 개장 초면서 확 미끄러졌어. 지금 유럽 다 돌려서 시초가 대비 다 플러스요. 빨간불이야. 플러스가 아니라 시초가 대비 다 빨간불이고 그리고 1% 이상 낙폭에서 영국은 0.56이에요. 낙폭이. 뭐 좀 이따 마감 때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리고 미국 쪽에 선물도 막 1% 이상 쭉쭉쭉 밀렸죠. 에이 그냥 확 그냥 다 돌려놨어. 상관없어요. 선반영돼 있어 우리는. 어? 결론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시간에 지금 거래 보기로 했죠. 응? 시간에 한번 거래 봅시다. 테슬라는 0.42예요. 낙폭이. 시간에서 어제 테슬라가 5.09% 오르고 0.39. 우리 2차 전지 전체적으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기준에서는 추세 매매가 아니에요. 지금의 기준이에요. 지금의 기준에서는 뭐 들여다볼 수 있다 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어제 3.26 올랐거든요. 월요일 날. 오늘 개장 전에 마이너스 1%대였거든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0.78이야. 에이, 그냥 막 그냥. 우리나라 어떻게 돼 있어? 시간에서 강제 끼고 마감을 했는데 대부분이. 내일 만약에 움직이다 또 밀리더라도 시장 추이가 깨질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봉 기준에서 여 꼬리 달리면 얼마나 달리겠냐고 얘가. 기술적으로 이걸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하이닉스 쪽도 보일 거예요. 이걸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이걸 봤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괜찮다.
시장이 무너질 장이면 얘네가 시가총액 극대형주, 시장 주도주가 얘네가 깨진다, 음봉으로.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막 하이닉스가 폭락이 나오고 수급이 꼬이고. 아니잖아요. 지금 멀쩡하잖아요. 참. 결론적으로 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난 기가 차서 지금 9조 5천억에 낮게 잡아서. 근데 최근에 35% 반등했거든요. 바닥 대비. 그러다 보니까 컨센서스는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조 뭐 이렇게 되겠죠.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지금 80조 하나요? PER이 8배, 9배 말이 됩니까? 100조를 넘겨도 이상할 게 없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자, 미국장, 유럽장 한번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100조, 100조. 요즘에 너무 그 능동적으로 안 하고 옛날에는요. 10분에 한 번씩, 농담이 아니라 10분에 한 번씩 막 111 누르세요. 000 누르세요. 그래 막 다들 신나서 막 누르고 했어요. 그래갖고 막 카톡방에도 놀래가지고 지금 무방하나? 그래 막 들어오시고 막 접속인원 300명, 500명 이렇게 하고. 지금은 너무 수동적이야. 윤정부가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도 능동적으로 해야지. 미워 100조 100조 갑시다. 미워 100조 100조. 하이닉스잖아 지금. 미워 100조 100조. 왜? 미우는 우리 새끼가 아니에요. 100조에 100조. 시가총액 100조를 넘겨야 돼. 농담하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100조를 넘기려면요. 100조 나누기 7억 2,800만 주. 7억 주라고 그냥 따질까? 그럼 얼마? 15만 원 가도 15만 원 가야 100조가 넘어가는 거야. 100조를 넘기고 있었잖아요. LG화학이 시가총액 100조를 못 넘겼구나. LG화학은 100만 원 넘겼지. 100만 원. 100조를 넘겨야 되는 거야. 하이닉스는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800%, 840% 올라왔잖아요. 그쪽은 실적 플러스 성장성이 같이 부각된 거예요. PER이 월등히 높죠. PER이 월등히 높아요. PER 지금 볼까 같이? 한번 다 볼게요. 저도 뭐 공부해야 되니까. 공부 안 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윤정도도. 쥐가 알아야지. 말로만 방송 보면 맨날 그러죠. 말로만 떠들어대고 지거 아닌 거 갖고 나서 지거인 것처럼 하고. 그러면 안 돼. 지금 보시면 PER이 여기서 못 찾겠다. 의견, 실적, 상태, 분석, 상태. 에이, 이거 시간 다 뺏기네. 시간 다 뺏겨도 어쩔 수 없어. 저도 봐야 돼. 봐서 이게 지금 매출 순이익, 단기 순이익, 더보기, 예측, PER. 이 PER 보는 게 있는데 당장 보려니까 좀 귀찮네요. 하여간에 지금 이쪽에 기준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기준에서의 현재 PER이나 PBR의 수준이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대비해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 표 작업해가지고 내일 방송 때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PER이 뭐 정확히 몇 배인지 단기순이익 매출 순이익 어찌됐건 흥분했어 제가. 지금 낙폭 다 줄이고 있어요. 그럼 뭐 선반영 2%대 흐르면 선반영 돼 있는 거죠.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의 기준에서도. 그럼 전기전자 업종이 삼성전자가 오늘 1%대 하락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다시 1, 2% 강세를 띄워주면 2%면 얼마야? 한 1,400원, 1,500원 강세 뛴다고 치면 그럼 삼성전자가 들어올리는 지수 포인트만 얼마? 12포인트. 전기전자 업종 합하면은 18포인트. 내일 삼성전자가 2% 정도만 움직여도 18포인트 전기전자 업종이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낙폭과대주들도 움직이겠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IT주들의 강세가 더 강화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시장지수가 연연할 수 있다. 그래서 본다. 거래량 부분이 하이닉스 부분도 이런 수급 부분까지 다 본 거예요. 지수 부분까지. 이게 더 깨져 있는 거죠. 이렇게. 결론적으로
아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하이닉스 비교 차트를 제가 빠르게 그냥 넘겨버린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걸 보겠습니다. 이걸. 하이닉스 기준에. 거래량이 수반되고의 음봉인데 시장 대비 어떻다? 덜 빠졌다. 뭐 시장 2.4% 빠졌는데 뭐 1.8이니까 덜 빠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거래량이 이렇게 600만 주씩 터진 날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없죠. 눈으로 씻고 보셔도 없잖아. 600만 주 이상 이렇게 터진 날이 거의 없어. 600만 주가 이 선이거든. 여러분들 안 보이시는 선인데 요 날 600만 주가 하나, 두 개뿐이 없습니다. 두 개뿐. 600만 주가. 여긴 뭐예요? 개파락 나온 거죠. 개파락 나왔고 음목 떨어진 거. 결론적으로 여기서 음봉이 하락장악형으로 해서 더 크게 밀려 내려와야 되는데 굉장히 강한 겁니다. 지금. 시장이 주구장창 깨지고 있는데 굉장히 강한 거예요. 시장 대비. 주봉으로 보시더라도. 주봉 보실까요? 일봉. 시장이 이 지수 대비해서 더 깨져 내려와 있죠? 1800까지. 주가는요. 이게 12만 1,000원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 종가가 여기 내려와 있다. 시장은 이 지수 대비 더 깨져 있죠. 상당한 강세입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기전자 업종. 또 극대형주를 편입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래야 지수가 올라갈 때에도 사실은 그들의 수익률이 더 높고요. 아까 보셨잖아요. 시장 대비 월등히 더 강하게, 또 지수 대비에도 월등히 강하게. 지수가 무너져 내릴 때는요. 들 빠진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아무 대형주 들어가면 되느냐? 안 되지. 내가 좋아하는 대형주 아무거나 안 된다고요. 셀트리온 3위까지 올라갔는데 11위잖아 지금. 11위. 12위, 13위까지 밀렸나 그래요. 60조까지 하던 게 30조. 2017년도, 2018년도 고점 찍고 나서 2019년까지 빠질 때 얼마? 70% 이상 빠졌어요. 그때도 시가총액 3위 얼마? 40조까지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3위가 70% 이상 빠졌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70% 이상 빠졌죠. 그 당시 기준. 코로나19 없었으면 얘네들 반등도 없었어요. 사실은. 실적이 안 되니까. 한국전력을 99년도에 갖고 오면서 지금까지 갖고 오셨으면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지금 20위 안에도 없거든. 냅뒀더니 가더라. 안 돼. 대우그룹주, STX그룹주, 웅진그룹주 다 어디 갔어? 막연하게 내 거 우량주예요. 그거 하지 마십시오. 시황 여기까지 해드리고 이제 종목 넘어갈 건데 앞부분에 해드린 종목은 뭐 LG이노텍까지는 보죠. LG이노텍 부분은 와 대단해요. 대단해 진짜. 아쉬워요. 교육적으로 계속 올려드렸지만은 우리도 이제 그 IT가 많다 보니까 교육적으로 올려드리기만 하고 이제 이노텍의 실질 매수자인 강도를 제대로 못 드렸어요. 25만 7천 원이고요. 이 앞전 고점을 넘긴 날입니다. 이게 25만 7천 원. 이쪽에서는 샛별형, 그다음에 여기서는 갭에 대한 기준, 여기서는 이제 장악형. 요 자료들을 다 올려드렸었고 계속 들여다보십시오 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방 안에 갖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근데 이제 매수 사인을 사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자 사인을 강력하게 드리지는 못한 종목입니다. 그러나 샛별형 뜨죠. 여기 장악형이고 샛별형. 갭에 대한 그 기준이 굉장히 커집니다. 주봉 차트가.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 샛별형이 추가적으로 최근에 또 생겼어요. 고점에서. 그렇게 되면서 이거 한번 들어가야지 하는데 결국 못 들어왔어요. 10%까지 올라왔다 꼬리 달았거든요. 시장 영향으로. 오랜만에 거래도 터지고. 2천억은 아니에요. 추세 매매 기준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이죠. 앞전 고점 넘기고 여기까지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아직 올라갈 자리는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 월봉이 월간 단위에서 힘들었다면 이렇게 이게 애플 쪽의 수혜를 받고 그래 명분이 있으니까 올라가겠죠.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명분이 있으니까 올라간다. 그 기준은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 자, 여기까지의 기준에 시황하고 IT의 중요성을 좀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상 뭐 합시다. 내일 뭐 상한가 한 종목 안 나오겠어? 지금 이 상황이면 대형주에서도 상한가 나올 수 있어요. 대형주에서도 왜 상한가 안 나와? DB하이텍이 뭐 지금 시가총액이 확 밀려 내려가고 3조 초반인데 3조 원짜리 상한가 못 가? NC소프트 11월 11일 날 13조짜리가 상한가가 17조 됐잖아요. 또 SK바이오사이언스 8월 10일 날 상한가 갔잖아, 장중에.
위메이드 10월 14일 날 3조 원대에서 상한가 갔잖아요. 아니 왜 상한가를 못 간다고 생각해? DB하이텍이 이번 달 한 달 동안 매집한 게 9% 수준. 매수 평균 단가가 얼마? 69,500원. 근데 종가가 얼마? 67,000원. 쥐들도 다시 샀어 또 밑에서. 손바뀜인지 뭐 팔고 다시 샀는지. 그들이 내일 뭐 상한가 말아 올릴지 그거 뭐 왜? 못 가? 그럼 또 다른 쪽 변동성 큰 쪽을 상한가 잡으면 되죠. 널린 게 상한가인데. 시가총액 1조짜리에서 비덴트, 다날, 뭐 덱스터 뭐 많잖아요. 상한가 왜 못 가? 상상 갑시다 빨리. 상상. 지금 유럽 쪽 돌렸잖아. 양봉 유럽 쪽 개발하기 위해 양봉. 미국 쪽 낙폭 축소. 선물 강세. 강세라고 해봐야 뭐 낙폭 축소지만 어찌됐건. 월요일에 강세를 훼손시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상상 얼른. 저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리고 뒷부분의 종목은 소형주들은 넘기고요. 중요한 종목군들만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게요. 어차피 이제 뭐 VVIP 회원님들 위주로 내일 또 장중에 전략을 녹화해서 장중에 또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상상. 자, 상상.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100여 분 아까 들어오시다가 21년도 기준 12.37배인데 지금 현재 주가 기준 한 11배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석을 할 때 향후 1년치를 놓고 봐요. 향후 1년치 PER을. 그래서 보면 방송 나올 때 보면은 PER 전망치가 다 다르죠. 그게 왜 다르냐면은 요즘에는 이제 FN 가이드에서 컨센서스 그러니까 전체 그 증권사에서 내놓은 내용을 전부 합산해서 컨센서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을 해요. 그 유료입니다. 그리고 또 HTS상에서 무료고. 근데 그거를 무료라고 해서 허락도 안 받고 캡처해서 방송국 갖고 나간다? 그건 불법이에요. 제재를 안 해서 그렇지 불법입니다. 근데 자기 거인 양 막 떠들잖아. 근데 그런 노력을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컨센서스 모은 걸 갖고 나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개별 증권사 한 업체의 한 증권사의 그 전망치를 갖고 나와. 그러면 차이가 있겠죠. 그 증권사하고 전체 증권사의 평균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쪽은 전망치를 올해 기준 뭐 이렇게 잡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향후 12개월 내 뭐 이런 식으로 내년의 기준 이렇게 잡는 전망치를 일단은 더 들여다보죠. 그래서 이제 HTS 상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IT뿐만 아니라 화학이나 모든 업종이 PER이 다 낮습니다. 그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단어를 잘 안 쓰지만은 저도 이제 뭐 한 30년 전에 일본에서 한 5년 학교 다니면서 생활을 했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노인노래 대통령은 군인이라며 뭐 이랬어. 군인이라며. 그 군인의 딸을 또 뽑았잖아. 참 우리 아무리 선진국이라 그래도 참 뭐 하여간 뭐 정치색을 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고 첫 번째 기준은 한국 가서 여행이나 하고 놀자. 야, 갔다 전쟁나 뭐.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 우리는 아무 생각 안 하잖아요. 뭐 무슨 생각을 해 우리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죠.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마어마합니다. 어쨌든 그 뭐 하락 요인의 기준에 그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평가 상태의 기준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감안해도 너무 저평가라는 거죠. 윤정도 검색 한번 해보시고 이것도 빨리빨리 넘길게요. 시간 없으니까. 시황 부분이나 이런 걸 너무 길게 해드려서. 그리고 이 부분 잘라서 교육용으로 또 공지에 올려놓으세요. 시황으로. 그렇게 해서 향후에 이제 시장 강세를 띌 때 보여드릴 거야. 이게 윤정도의 시황입니다라고. 지금까지 시황 틀려본 적이 없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리먼 때고 뭐건. 리먼 때 빠져나왔느냐? 아니지. 그때도 주식 갖고 있었죠. 100% 현금화하세요 하실 것 같아? 안 해. 그래서 얘기를 하죠. 자, 무조건 조정 많이 오니까 현금화해서 쉬십시오. 다른 방 가지 말고 무조건 쉬십시오. 우리 방은 그냥 대형주 기준에서 견딥니다. 신규 편입합니다. 뭐 이렇게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결국은 한 6개월 고생한 거죠. 사실은 6개월 정도 고생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랠리의 기준이 됐는데 우왕좌왕하고 이제 아예 쉬셨으면 되는데 정리해서 그냥 막 단기적으로 변동성 큰 종목 어떻게 해보겠다고 옮겨가신 분들은 다 휴지됐지 뭐. 그래서 시장의 영향 때문에 회원분들이 당연히 줄지 않죠. 지금 우리가 VVIP 포함해서 300분 정도 좀 넘어요. 스페셜, 그러니까 VIP가 한 100여 분
좀 넘으시고 문자만 받으신 분까지 그다음에 스페셜 방하고 VIP 방 해가지고 200분이 좀 넘어요. 그래서 300분이 조금 넘는데 안 그랬으면 뭐 수십만 명 있어야지. 22년 활동했다며 수십만 명의 유료 회원이 있어야죠. 근데 이제 독립하시고 수익 내서 독립하신 분, 또 시장이 깨져서 무너져서 실패가 돼서 주식에서 은퇴하시고 안 맞아 서로 안 맞아서 손실 나신 분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요. 마음 먹고 수익 종목 들어갔더니 그게 또 정점에 대해서 계속 손절이 되시는 경우의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결론은 지금까지 뭐 예를 들어서 환불을 해드리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환불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다고 자부심을 하고 나가시진 않아요. 거의. 환불은 거의 없어요. 나가시면 거의 뭐 초반에 안 맞네 하고 나가시는 경우가 일부 있고 또 한 가지는 나가시더라도 그렇게 심하게 혼이 나본 적은 좀 드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나름 윤정도 입장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새벽에도 도저히 시장 어려우면 분석해서 지금 이렇습니다. 명분을 드리고 판단할 마지막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할 기준을 잡아드려요. 시장이 이래서 저는 강하게 봅니다. 시장 깨져서 힘드시겠지만 안 들리시겠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겠지만은 들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똑같은 흐름이 나오면 그때 똑같이 대처해야 됩니다.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오늘 깨졌다고 해서 이래서 깨졌어요. 그 뉴스만 가지고 깨진 거냐. 그건 아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흐름에서 변동성도 놓고 봐야 된다. 이런 내용들. 내일 아침에 미국장이 깨져 있고 유럽장이 깨져 있어도 아주 새로운 내용이 없는 한 바닥은 잡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찔끔찔끔 밀리더라도. 왜? 금리에 대한 내용, 코로나 변이에 대한 내용 전부 반영됐잖아요. 그래서 반등을 주고 있는 찰나에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닌 상태라고 한다면 다시 밀리더라도 그거는 이제는 악재로서의 힘이 없다. 소진된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왜? 제로금리니까 지금. 물론 우리 한은에서 올려서 이제 1% 금리로 회귀가 됐지만 최바닥금리죠. 시장 바닥금리에서 폭락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부양을 합니다.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세요. 윤정도 검색하시고 매번 마찬가지예요. 어제도 주말에 가입했으면 월요일날 윤정도랑 함께 했으면 월요일날 그 반등장에서 반등장도 아니지 뭐 0.9% 빠질 때 투매 안 했고 아우 얼마나 행복하고 좋았어. 수익 내고 SK바이오사이언스 전량책 실현하고 그래서 후회하시고 또 오늘은 오늘대로 또 후회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두들겨 맞았어요. 엄청나게 맞았어.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도 IT 극대형주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세다는 걸 보고 있고 나머지 종목군들에 대한 자신감이 있고 그 근거가 명확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움직여서 수익 낼 생각을 해야죠. 어설프게 대응해서 어설프게 손절하고 어설프게 차익 실현하고 어설프게 뒤로 물러나 있다가 원금 회복도 못하고 수익도 한번 못 내보고 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는 없잖아요. 가격이 문제도 아니고 돈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전화를 하십시오 지금. 자, 나 윤정도한테 수요일부터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뭐 정리의 기준을 좀 잡아달라고 부탁도 하고 싶고 그러고 나서 진짜 시장에서 이번에 돌릴 때 진짜 내가 산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군에서 포트 채우고 그다음 변동성 종목에서 진짜 상한가도 내가 좀 수익 내보고 SK바이오사이언스 상한가 할 때 보합에서 갔어요. 갭상승 3%에서부터 상한가 25% 오른 날 보합에서부터 갔어요. 위메이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한가들을 다 잡아낼 수 있어야지. 작년 12월 23일 날 LG전자 9만 원에서부터 상한가 간 날 보합에서 갔어요. 그런 상한가들을 잡아낼 수 있어야죠. 자, 지금 빨리 들어오시고 그리고 새롭게 들어오신 분이 오늘도 계시는데 강연의 뒷장에서 강연을 설명드릴 텐데 강연에 신청하십시오. 강연에 신청하셔서 12월 10일 날 금요일입니다. 12월 10일 금요일 날 호텔 강연에서 호텔 특급 호텔 여의도 뭐 콘네도 호텔은 특급이죠. 초특급이죠. 힐튼 계열의 가장 높은 등급인데 그쪽에 9층을 우리가 통으로 임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20분 정도만 입장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20분께 비법 전략 알려드리고 그리고 비법 그리고 주도주 그렇게 하고 나서 식사하시고 또 간단하게 뭐 와인이든 뭐 생맥주든 무제한으로 드시고 식사하시고 윤정도랑 직접 대화도 해보시고
종목 상담이라 이런 건 안 돼요. 그건 불법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여러분들 VVIP 회원님들이 15분 정도, 그리고 회원이 아니신 분들이 한 5분 정도 이렇게 텀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오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회원가입 안 하신 분들은. 안 하신 분들은 진짜 22만 원까지 과금하면서 오시는 이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윤정도 회원분들은 진짜 수익이 나고 있을까? 또 손실이더라도 여유로움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분위기 보시고 결정하셔서 VVIP 가입하시려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냥 오셔서 기법 들을래 22만 원에 뭐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500만 원짜리 교육 강좌 하겠습니다 하면은 100명씩 오더라고요, 요즘에. 타 채널에서. 그럼 원체 이제 뭐 인원이 많으시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정회원님들 같으신 경우에도 이제 뭐 수익이든 손실이든. 근데 지금 이번에 게임주나 2차 전지나 놓치지 않았단 말이죠, 우리도. 또 IT 강세의 기준도 잡아냈고. 결론적으로 VVIP 회원님들도 수익이 나신 분, 또 어려우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한 분들 15분이 오시는 거예요. 새로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자리는 7석인가 남아있는데 그중에 신규 가입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2석인가 남아있을 거예요. 지금 뭐 시장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안 그랬으면 기회도 없죠. 벌써 20명 다 찼겠죠. 그렇게 해서 통으로 9층을 빌린 거예요. 9층 통 이쪽 버티고를. 그렇게 해서 이제 금요일 날 야간에 하시고 숙박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숙박을 저희가 시중에서 지금 예약을 들여다보시면 40만 원 하더라고요. 금요일 날 기준에. 근데 저희가 30만 원으로 할인해서 정확히 따지면 25만 원의 할인인데 27만 5천 원인가? 하여간에 30만 원으로 기준을 잡아놨고요. 방은 4개를 딱 잡아놨어요. 그 이상은 못 빼놨어. 그 다음에 스위트 하나 잡아놨고, 그리고 뭐 숙박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저도 그날 여기서 자니까 아침에 뭐 조찬회 같이 하실 수 있고, 또 점심 때까지는 같이 뭐 대화 나누시고 뭐 티타임 가질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강연회는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강화됐다면 당연히 취소가 돼야 됐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강연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 뭐 비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윤정도하고 직접 대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토론을 할 수 있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대처를 못하겠어요. 전략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이니까. 그리고 방은 콘네드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콘네드 호텔에 더블룸, 싱글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지금 자리가 없으니까 빨리 하셔야 되고 예약을. 그리고 이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당일날 기준에 VVIP 회원가입을 1년에 한 번이잖아요. 1년에 한 번 윤정도 생일날 즈음에 이렇게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으로 VVIP 회원가입을 하실 수 있게끔 그날 이벤트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기준은 뭐예요? 야, 나 그날 10일 날 참여할 거니까 당장 수요일부터 그 혜택을 좀 받게 해줘. 10일 날 가서 가입하고 언제 난 당장 수요일부터 강연에 참여할 거니까 할인 혜택 주고 이벤트 혜택 주고 그리고 10일 날 또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때까지 시장은 윤정도 볼 때는 초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즐겁게 지내자고요. 이렇게 해서 안내드리고 종목 기준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지금 50분이에요 벌써. 개장 전에 이제 이런 종목군들 드린다의 기준인데 뭐 박승기 TV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누구나가 아는 종목이에요. 근데 아시는 종목에서 수익이 나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는 이슈가 불거진 거고 이슈가 불거졌다는 거는 대부분의 종목이 이슈가 불거진 대부분의 종목이 거래대금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거래대금 기준에 이제 2천억 기준. 그래서 12월 10일 날 호텔 강연회에서는 그걸 진행을 할 거예요. 거래대금 기준으로 상한가 따라잡는 비법. 개장 전에 변동성 종목 잡는 비법. 그 기준을 잡아드릴 거고 위지익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3,850원의 편입 기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 이상의 아주 공격적인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거래대금이 2천억을 넘기는 경우가 좀 다소 제한적이어서 근데 최근에 수급이 계속 누적적으로 들어와요. 퍼센테이지로는 좀 제한적이더라도 계속 뭐 들여다보고 전략 기준을 잡아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기준에서도 시장의 강세가 나온다면은 위직 같은 경우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추가적으로 0.5% 가까운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긍정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서 위직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거래 대금이 원활치 않으면 환급성이 제한적이니까 그 부분은 조금 주의하시고요. 이럴 때가 이게 36,000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쭉쭉쭉 뻗어 올라가서 주가 흐름이 쭉쭉 계속 적으로 추세적인 부분에 대한 전략도 잡아드렸던 거고, 그래서 결론은 5만 원 수준까지 3만 원에서부터 한 70% 정도 올라온 겁니다. 단기간에. 언제? 11월 달 한 달 동안에. 한 달 동안에 70%. 그 이상. 그리고 MP 같은 경우가 이제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게임빌, 컴투스, 위직 스튜디오, MP까지도 묶어서 이제 어찌됐건 보실 수 있는 기준이 된다. 다만 이제 MP는 시가총액이 아직까지는 어찌됐건 1조 미만이에요. 1조 미만이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니까 빨리 넘깁니다. 전화번호 지금 빨리 확인하시고 저희 직원분들은 전화번호 안내해드리고, 거래대금 상위 부분이 3천억까지가 터져서 20위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놓고 보셔야 될 게, 거래대금이 터지고 2천억이 돼도 20위 안에 들어올까 말까 했단 말이에요. 20위 안에 들어온 날도 많았단 말이에요. 3천억이 터져야 겨우 20위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예를 들면 거래대금이 터지고 평상시 대비 거래대금 터지고 방어가 됐죠, 시장 대비. 그럼 이 세 종목은 뭐 크래프트까지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터지고 방어된 거. 근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4%까지 밀렸어요. 이런 경우가 좀 위험하다. 그러면 안 좋은 거냐? 아니지. 카카오 게임즈의 거래대금은 1조 원에 달하는 거래대금까지 터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근에 거래대금 대비해서는 월등히 터진 건 아니다. 그리고 MSCI 지수의 편입의 기준, 패시브 자금의 기준,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누적 수급 장난 아니에요. 또 LNF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대금이 뭐 1조 원 수준까지 좀 터져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일단 아니고 수반되고 2%예요. 시장 수익률 정도이기 때문에 중립으로 보실 수 있죠. 뭐 현대바이오는 이제 변동성 종목이고, 그죠? 뭐 이슈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변동만 나오는. 시젠도 마찬가지. 근데 시젠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추세 강화가 월등해지려면 2조 원씩 터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시장은 꺾이는 거죠. 단기적으로. 이슈가 불거졌을 테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거래대금 터지고 10% 밀렸죠. SK스퀘어. 그럼 얘는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시가총액도 비교를 해야 됩니다. 카카오뱅크도 거래대금이 수반대금 밀린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렵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거래대금이 다소 제한적이에요. 200만 주씩 터지고 250만 주, 300만 주 터져야 된다고 했는데 그런 식으로 다들 해석을 하면 돼요. 거래대금이 터지고 제한적이냐? 다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제한적이죠. 그리고 기존의 거래대금 막 1조 넘긴 거 대비하면. 그래서 그런 기준의 교육을 12월 10일 날 엑기스만 뽑아서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교육 강의가 제가 한 80시간 정도가 돼요. 여러 개 쪼개놔서 합치면은 80시간이 되는데 이번에 강연에 오시는 분들께는 그 80시간 교육 자료를 다 드립니다. 22만 원에 식사하시는 것만 해도 다 본전 뽑고, 교육 자료 다 받으시고, 또 윤정두랑 대화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까 고민도 해보시고. 위메드맥스는 개별 매매도 권해드리지도 않아요. 사실은 관리 종목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캔들 패턴의 기준이나 이런 걸 보실 수 있고 갭에 대한 교육 보실 수 있다. 그 기준이에요. 강연에 오시는 분들은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번에 회원가입 하시는 분들은 갭에 대한 교육 자료. 이 교육 자료는 추세 교육에 들어가 있어요. 이동평균선에. 그럼 그 이동평균선 교육 자료가 9시간짜리가 쿠팡에서 110만 원에 판매되고 있죠. 그 자료도 무료로 다 드립니다. 네? 전부 다. 그래서 매직 계산기까지도, 매직 시그널까지도 다 드려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문나님도 12월 10일 날 오시죠. 그래서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근데 올해 5월에 가입하셨는데 1년 가입하셨는데 4개월 만에 70% 수익. 어떤 종목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 LNF, 크래프트 뭐 시가총액 뭐 12조, 13조, 13위 뭐 이런 종목에서 1조 이상짜리 대부시스터즈, 뭐 롯데정밀화학 이런 극대형주에서 70%. 위메이드의 수익은 별도로 9월까지 이후에 10월에만 위메이드 200% 이상. 11월 초에도 어마어마했고 위메이드 오늘 많이 깨졌지만은 위메이드 22만 원까지 또 확 돌려놨었죠. 그 정도의 힘의 강도가 있습니다. 수급, 최근의 수급이 나쁘지 않아요. 시장만 조금 안정화가 되면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락에서 차익 실현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 부분을 수익 내고 이런 자료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빨리 넘깁니다. 뒷부분에 할 게 너무 많죠. 지금 짧게 끊을 거예요. 어차피 지금 뭐 거의 10시가 다 돼가서 짧게 끊을 겁니다. 이런 계좌 수익 좀 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직원분도 오셔가지고 이제 기준 잡으셔야죠. 빨리빨리 넘깁니다. 넘기고 쭉쭉쭉 넘겨야 돼. 넘기고 게임빌에 대해서 이것도 빨리 넘깁니다. 게임빌에 뭐 상한가 수준의 흐름이 이날 있었죠. 장중에 상한가고 11월 10일입니다.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지만 이제 컴투스하고 같이 연동시켜서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컴투스는 거래대금이 2천억 이상이 계속 터졌습니다. 그래서 컴투스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2차례 전량 차익 실현을 했어요. 컴투스는 2차례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 재편입의 고가가 17만 원대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미끄러져 내려왔을 때 추가 편입이나 뭐 신규 편입을 안 하고 게임주가 카카오 게임즈, 위메이드, 또 컴투스, 또 N소프트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 반발력 나올 때 차익 실현하자 했는데 결국은 꼬리 달고 밀리고 월요일도 12%까지 올라왔다가 꼬리 달고 밀렸어요. 와우. 변동성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당합니다. 게임빌도 그렇고요. 근데 게임빌은 오늘도 2% 수준의 매집이 들어왔어요. 800만 주대 주식인데 오늘 뭐 2% 수준의 16만 주, 15만 주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프로그램 쪽에서 들어왔고 실질 그렇게 되면서 시간에서 한 3% 들어올리고 끝났어요. 수요일 날 기준에 게임빌은 일단은 뭐 갭상승이 나오면서 양봉의 기준이 흘러나오겠죠. 사상 최대치 고점 19만 4,500원은 오늘 뚫었다가 미끄러지고 끝난 거예요. 시장 전체적인 영향에. 근데 수급이 들어온 상태의 흐름이기 때문에 갭상승 이후에 다시금 화요일의 고점을 넘기려는 의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거래 대금하고 거래량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제 나중에 개장 전에 이렇게 또 야간에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 내일장 들여다보실 거기에 이제 게임비를 넣어드릴 텐데 게임비의 내일 거래량 최소 범위 150만 주. 최소 범위입니다. 그리고 200만 주 이렇게 넣어드릴 거예요. 내일 갭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200만 주를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보수적인 분들은 200만 주가 터지고 변동이 나와야만 시초가 대비 10% 수준까지를 볼 수 있다. 그것에 대한 이제 설명 부분 동영상 뭐 자료 보시면 되겠고 12월 10일 날 또 기준 잡아드릴 거고 오늘 12시 2분에도 컴투스 설명드리면서 게임비를 같이 넣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뭐 캔들 패턴하고 이런 갭에 대한 패턴 기준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하고 그런 거 놓고 보시면 대처하시기가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조 미만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1조를 넘기죠. 1조 미만이었을 때 기준에 거래대금 확인하고 기준점 설정하는 것처럼 1조를 넘긴 상태에서도 변동성이 사실은 감당이 안 돼요. 장중에 이제 컴투스가 먼저 갔고 오늘은 컴투스가 먼저 갔고 그 다음에 게임빌이 나중에 따라 움직이고 그리고 더 많이 올라갔어요. 장중 VI 진행되고 14%인가 하여간은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꼬리 달고 쭉 내려와 버렸죠. 시장의 영향력 연동폭이었어요. 수급 범위 추가적으로 보시고 게임빌 설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의 변동성보다는 제한적이지만 컴투스 거기도 거래대금이 오늘 뭐 3천억 이상 터졌습니다. 수급은 막판에 좀 꼬였어요. 막판에. 근데 컴투스도 이제 막 거래대금 2천억 터지면서 액티브 뚝 자금이 액티브 그러니까 빠르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투자자,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수급 범위가 굉장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나 이런 거는 저평가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다만 이제 성장성이 계속 부각이 되는 거죠. 지금 시장의 테마가 형성된 거죠. 사실은. 명분이 붙어 있는 거죠. 뭐 메타버스든 블록체인이든 뭐 NFT든 그 부분에 명분이 불거져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액티브 쪽에서의 손바뀜 수급이 계속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컴투스도 거래대금 3천억의 기준을 그래서 200만 주 정도를 보시면 돼요. 200만 주의 거래량 기준. 근데 내일은 컴투스를 올려놓는 게 아니라 게임비를 올려놓을 거예요. 변동성이 크고 수급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조금 이따 이제 교육 끝나고 나서 바로 올려놓을 거예요. 내일장 공략주를. 그렇게 해서 내일장 공략주에 당연히 SK 하이닉스 들어가고요. 그리고 DB하이텍 들어가고요. 그리고
게임빌 들어가고요. 다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만 넣습니다. 그리고 두 종목을 이제 더 넣을 건데 어떤 기준을 설정할지를 고민을 해서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넣을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매수 평균 단가보다 할증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하여간에 여러 가지 기준을 설정을 해드릴 거고 쭉 컴퓨터 승률에서 넘깁니다. 넘기고 DB하이텍도 중요한 것만 설정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딱 듣고 그냥 와닿을 것만 내가 최종적으로 내가 판단해서 내가 할래 이 기준만 자 쭉 넘깁니다. 쭉 넘겨서 시간이 좀 너무 늦었네요. 왜냐면 저희 직원분들도 퇴근해야 되고 저도 일정이 있어요. 저도 사람인데 새벽에 요즘에 이제 뭐 미팅도 해야 되고 시간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장중에 동영상도 올려드리고요. 전략 기준도 이렇게 노출을 해드려요. 62,000원 뭐 53,000원 매수하신 분도 계시고 6만 원 또 가장 최근에 가장 많이 매수를 했죠. 7만 원대에서 그러니까 손실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가져갑니다. DB하이텍 96년도 초에 형성됐던 8만 원대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거래대금의 의미도 없고 뭐 그 당시에 시가총액하고 비교했을 때도 지금의 기준에서 사상 최대치를 몸통으로 다 넘겼다. 월봉 기준에서도 전부 다 몸통으로 넘겨놓았고 그 넘겨놓은 흐름에 있어서의 수급이 전부 외국인 기관 쌍끌이다. 뭐 6월 1일부터의 누적 수급도 있고 또 10월 21일부터의 누적 수급도 있는데 그냥 깔끔하게 11월만 놓고 보셔도 돼요. 매집이 되면 무조건 매집 평균 단가보다는 들어 올려놓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25일 날 올려드린 그 전략 기준에서도 6월 1일부터의 기준에서는 94,000원, 125,000원. 매집된 규모가 14% 수준이었거든요. 25일 기준까지, 24일까지의 기준에. 11월 1일부터 해서 11월 24일까지 매수가 337만 주였어요. 지금은요, 400만 주 가까이 될 거예요. 7.59가 아니라 9%에 달해요. 그렇게 매집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1차, 2차 목표주가 30%, 50%를 들어 올려놔야 돼. 매수 평균 단가 대비. 그럼 최소 9만 원에서 10만 5천 원인데 지들이 때리고 지들이 가져나와서 이거는 이제 6월 1일부터 11월 29일 어제까지의 누적 수급 4,439만 주. 이걸 모르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식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 모르시면 윤정부라도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멘토들이 이런 주식수를 알고 있을까? 모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매집을 했는지도 몰라. 그냥 뉴스 조가리 들고 나와서 그냥 읽기 바쁘고 HTS 사용법도 잘 모르고 그러면 안 돼. 결론적으로는 외국인 기관의 쌍끌입니다. 6월 이후에. 그리고 10월 21일 이후에도 그래요. 그때 당시 기준으로 따지면 매수 평균 단가, 매도 평균 단가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매도한 게 63,000원 수준. 프리미엄이 거의 없죠. 13% 매수했는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6월 1일부터 29일까지 누적 수급 누구예요? JP모건, 모건스탠리가 대부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들이 때렸죠. JP모건이 때렸단 말이야. 다시 샀는지 모르겠어요. 밑에서. 일단 프로그램 24만 주 매도해서 10만 주 매도로 끝났어요. 14만 주 밑에서 다시 샀어요. 어찌됐든 이들이 다 갖고 있고 이들이 주력 창고입니다. 그리고 30일까지 기준에서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기준에 420만 주, 거의 10% 가까운 외국인 기관 쌍끌이. 근데 외국인 위주예요. 그리고 이것도 빨리 넘깁니다. 이게 평균 단가가 21일부터 하면 68,000원. 오늘 종가가 67,000원. 말도 안 되게 할인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현재 양시장 합쳐서 8% 이상 9% 매수한 종목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카카오게임즈, 하나는 얘입니다. 퍼센테이지로 전체 종목을 다 털어서 11월 한 달 동안에 8, 9% 매수한 종목은 카카오게임즈와 얘 하나, 두 개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택도 안 돼. 위지익 같은 경우는 한 5% 매수했으려나?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는 지금 주가 대비해서 프리미엄이 최소 40, 50%, 60% 붙어 있어요. 여기는 할인이야, 할인. 어제까지 400만 주였는데 오늘 10만 주 팔았어요, 개인한테. 그리고 주가를 이렇게 뺐어요. 10만 주 팔고 이렇게. 11월 한 달 동안 매수한 게 400만 주에 가까운 390만 주. 주식수 얼마? 4,439만 주. 그럼 얼마? 9%에 육박하는 매집. 그 9%를 평균 단가 얼마? 개인들 69,394원의 물량을 뺏깁니다. 거의 뭐 7만 원 수준이죠. 종가 얼마? 67,000원. 할인받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다 샀어? JP모건하고 모건 스탠리가 다 샀는데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JP모건이 매도한 게 10만 주 단위. 이거 이제 새벽에 다시 봐야 돼. 이건 새벽에 다시. 결론 나왔죠? 뭐 다른 설명이 뭐가 필요해? 업하기 좋습니다. 보고서 다 나오잖아요. 보고서. 끝내준다며. 지금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끝내준다. 다 보고서에 나오고 신문기사에 다 나오는 내용이죠. 기본적 펀더멘탈. PER이 지금 9배 수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PER 9배짜리 실적이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사상 최대치 실적을 내면서 PER 9배 수준짜리가 어딨어. 하락장악형이네. 이거 내일 돌려야죠. 내일 무조건 돌려야죠. 이거. 내일 못 돌리면요. 주간 단위 돌리면 되죠. 1차적으로 7만 원, 2차적으로 7만 2천 원대 돌려야죠. 카카오게임즈 마찬가지입니다. 빠르게 넘겨요. 다 필요 없어요. 얘도 저평가 아니라고 그랬죠. 저평가 아니에요. 다만 지금의 기준에서 뭐 시장에서 게임주에 대한 규제 완화부터 해서 성장성, 블록체인, 메가버스, 뭐 NFT 다 전부 다 또 실적까지 카카오게임즈의 오딘의 실적까지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뭐 무지하게 맞았는데 PER이 33배요. PER이. DBIT가 얼마? 9배. 하이닉스 9배, 8배, 9배. 삼성전자 11배. 얘 33배. IT는 성장주 아닌가? 실적은요. 어마어마하죠. 규모의 면에서도. 근데 얘는 실적도 사실은 제한적이란 말이야. 어찌됐건 MSCI 지수의 이슈 끝났고 라이온하트 스튜디오 인수하는 부분의 이슈도 이제 주가에 일정 범위 반영됐는데 누적 수급 범위가 지속이에요. 지금. 오늘 일부 이제 매도가 나왔지만은 카카오게임즈도 보시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강세일 때요. 왜? 기관들이 이 당시에 무지하게 삽니다. 특히 누가? 연기금 위주에서. 그러고 나서 MSCI 지수 편입, 모건스탠리 쪽이죠. 그쪽 지수 편입이 되고 나서 그러니까 편입이 된다라고 발표가 나고 나서 외국인들이 막 때려 사기 시작해요. 그렇게 해서 10월 26일부터 11월 24일까지로 설정을 해놓고 95,000원, 또 7.62%라고 해놨어요. 56,900주.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와. 56,900주가 아니야. 이날이었거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와. 오늘도 29일까지죠. 오늘 일부 매도가 나왔어요. 일부 매도가 나왔는데 이거 바꿔놓으라는데 안 바꿔놨네 이거는. 오늘 일부 매도 나왔는데 쌍끌이에요. 거기에 이쪽에서 일부 액티브 쪽의 자금 물량이 패시브로 200만 주 넘어갔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연기금이 대부분 다 샀기 때문에 넘기지를 않죠. 이들은 이제 자체 수급, 투신도, 금융투자 같은 경우 증권 사기 때문에 이건 해지 물량, 그다음 보험도, 사모펀드는 단기 성향. 쌍끌이라고. 주식수 얼마? 747주예요. 7,470만 주. 주식수 알아야 돼요. 그래 몇 퍼센트인지를 알지. 7, 8, 56, 7, 9, 63. 9%가 넘게 들어온 거예요. 10월 21일, 26일 이후에. 없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통틀어서 카카오게임즈와 DBI텍을 가장 많이 매집했는데 개인 매수 평균 단가가 매도 평균 단가가 96,000원 수준. 프리미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시장이 3,000, 2,900, 2,800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프리미엄이 없는 종목군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저점 물량은 있겠죠. 그럼 그 물량 차익 실현하겠죠. 그럼 그걸 받은 쪽은 개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최근에. 그럼 그쪽은 새로운 평균 단가가 형성되는 거고. 지금 들어온 패시브 자금 물량은 매도를 안 합니다. 다만 매도는 안 하는데 그걸 대차를 해요. 그 대차 물량을 받은 쪽이 매도를 했을 때 지금까지 유입된 수급처럼 수급이 뒷받침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후에 이 창구 동향을 또 볼 겁니다. 오늘 이후에 카카오게임즈. 오늘 이후에 창구 동향. DBI텍이나 카카오게임즈 이 수급 동향이 만만치가 않죠. 똑같죠? 응? JP모건, 모건스탠리 쪽. 그들이 대부분 다 기준을 잡아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고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8월 달에 그렇게 두들겨 패던 쪽이 오늘 것까지 나왔네요. 오늘 것까지 해서 이제 패시브 자금 왔다 갔다 하고 실질 개인에게 넘긴 거는 12만 주. 12만 주면 0.2%가 안 돼요. 0.2%도 안 넘기면서 4%를 빼? 내 집이 9%가 됐는데 기회입니다. 다만 마지막 기준에 뭘 본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기준에 봐야 될 거. 패시브 자금 물량은 뭘로 나올 수 있다? 공매도의 대차 물량으로 나올 수 있다. 근데 그 대차 물량 200만 주 수준이에요. 200만 주 패시브 자금 들어온 게 200만 주 수준인데 나머지 그럼 400 몇십만 주가 연기금 쪽 200만 주 포함해서
96,000원대 산 걸 손절하냐고 지금. 아니겠지. 추가 편입은 편입 가능성이 있겠지. 근데 이거는 예측인 거고 내일 기준에 수급이나 흐름을 놓고 보면 편안해질 수 있죠. 그래서 게임주 중에서는 위메이드도 있고 게임빌도 있고 컴투스도 있고 엔소프트도 있지만 누적 수급이 확실한 쪽에 카카오 게임즈의 기준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혼자 매매가 어려우시단 말이야. 또 내일 흔들려봐. 또 손절이지. 그러시면 안 돼요. 손절을 하게 됐을 때는 손절에 대한 근거,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이래 하니까 손절을 해야겠다. 패시브 자금의 물량이 쏟아지는데 공매도로 나오기도 하고 뭐 나오는데 바닥하지 않더라 나머지 쪽이. 개인에게 막 물량이 떠넘겨지더라.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먹고 손절도 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누구랑? 윤정두랑 가야 돼. 수요일 날 당장 지금 아까 미국장이나 유럽장 봤어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면 어때? 개파락 이후에 양봉이면 됐지. 그죠? 개파락 이후에 양봉이면 됐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볼까요? 자, 개파락 이후에 양봉이면 됐지. 또 거기다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비중의 33%를 차지하는 반도체 쪽의 기준에 설정 범위를 잡아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시간 외 흐름을 보면 1% 하락해서 지금 0.64로 낙폭이 줄었어요. 거기에 2차 전지 쪽, 2차 전지가 아니라 전기차 쪽의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장 전에 흐름 기준이 마이너스 0.74로 줄었어요. 그리고 선물 쪽의 기준이 미국 쪽의 선물이 이제 곧 시작하죠. 1시간 20분 있으면 지금 낙폭이 조금 다시 이제 뭐 확대된 부분이 있지만 어제 기술주들 1.8% 강세 이후에 지금 약세 부분은 0.5% 수준입니다. 그리고 유럽 쪽의 경우가 어찌됐든 1% 급락 연출 부분에서 일단 상당폭을 줄였습니다. 패닉 상태에 빠질 만큼의 우리나라가 2% 빠졌다면은 유럽 쪽은 뭐 진짜 4%, 5%씩 빠져야 돼요. 글로벌 시장이. 근데 그렇지 않죠. 자신감 가지시고 우리도 오늘 종목 5종목을 정리해서 압축을 했어요. 네? 거래대금이 제한적인 종목을 현금 비중 없으신 분들은 정리하고 압축하자. 현금이 있으시면은 일단 유지하고 그러면 반등 보자. 그리고 주력주가 그나마 좀 방어가 되니까 특히 IT가 강세를 유지해 주니까 오늘 밀렸더라도 강세죠. 그러다 보니 여유로움을 일부 가져갈 수 있다. 여기서 시장만 돌려진다면 그 돌려지는 게 누가 돌린다 그랬어요? IT가 주도적으로 돌려준다면 그래야 지수가 올라가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휘파람 분다. 농담해라. 시장 전략 제대로 꾸미고요. 시장의 지수 포인트에 대해서 제대로만 딱 분석할 수 있으면 얘기했잖아요. 3,000포인트 넘기는 거 전기전자 업종에서 10%만 들어 올려도 3,000포인트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시장 7% 들어 올릴 때 전기전자 업종에서 10% 이상 수익을 낼 거냐? 아니면 그 수익률에 못 미칠 거냐? 그게 주력주의 기준. 그러고 나서 여유로워 따뜻해졌어? 그러면 이제 변동성 매매. 게임주가 됐든 2차 전지가 됐든 최근에 다날, 비덴트, 덱스터 이런 종목이 됐든 자신감 가지십시오. 내일 흔들리더라도 여러분들은 시장 이겨내실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되신 분들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제자 시황 부분하고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